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섹션 16.4 Rate of Energy Transfer by Sinusoidal Waves on Strings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역하면 줄 위에서 진행하는 정연파에 의한 에너지 전달률이죠. 에너지 전달률, 다른 말로 하면은 파워죠, 파워. 일률, 단위 시간당 에너지 전달. 그래서 이번 섹션에서는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 있는 이 파워식, Power over Wave 유도해 볼 거고요. 자, 정말 자주 나오는 식인데 이퀘션 8.2 요 식 보시면 어떤 시스템이 있는데 우변은 그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는 에너지고요. 그런데 그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는 그 에너지 전달 방식이 일에 의한 것, 열에 의한 것, 역학적 파동에 의한 것, 메케니컬 웨이브에 의한 것, 메탈 트랜스퍼에 의한 것, 일렉트릭시티 트랜스미션에 의한 것, 일렉트로매그네틱 레디에이션에 의한 것.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에 의한 에너지 전달이 있고요. 시스템 안으로 이렇게 에너지가 들어가면은 그 시스템 내 에너지가 변한다. 이게 이제 양수면은 얘가 플러스고 음수면 마이너스고요. 그래서 이게 서베이 교재에서의 에너지 보존 법칙식 제일 일반적인 식인데 저희가 지금 파동 다루고 있고 특히 챕터 16, 17에서는 파동 중에서도 이 메케니컬 웨이브 다루고 있죠. 역학적 파동. 역학적 파동의 경우에는 매질, 미디움 필요하고요. 그래서 역학적 파동의 경우에는 그 파동이 전파되면서 매질을 통해서 에너지 전달합니다. 그렇게 전달되는 에너지를 이 8.2식에서는 TMW로 표기하고요. 그래서 파동으로 어떻게 에너지를 전달하느냐. 왼쪽 16.13 그림. 이 A번 보시면은 원래는 이렇게 팽팽했던 줄에 물체가 매달려 있고요. 그때 이 손으로 위아래로 빠르게 한번 움직이면은 이런 펄스가 생겨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죠. 이때 이 펄스가 딱 이런 지점 지나갈 때 그게 제 B번 그림인데 이때 이 물체가 살짝 들리게 됩니다. 이 물체의 위치가 순간적으로 높아진다. 그래서 이 물체의 위치가 딱 높아지는 그 순간에 에너지가 전달이 된 것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질량 가지고 있는 물체의 높이가 높아졌으니까 이 물체 지구 시스템의 Gravitational Potential 에너지가 증가하겠죠. 즉 여기서는 이 U값이 증가했다. 즉 델타 U값이 양수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에너지가 전달이 되는데 그러면은 펄스는 이렇게 한 번뿐인데 일반적인 웨이브는 연속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에너지가 계속 전달이 되는데 이때 1초마다 얼마큼의 에너지가 전달되는지 그 에너지 전달률, Rate of Energy 같은 말로 파워가 궁금하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 그 파워를 한번 유도해보죠. 자, 왼쪽 16.14 보시면은 여기 Vibrating Blade가 있어가지고 얘가 막 이렇게 진동하고요. 그러면 이 에너지 소스로부터 에너지 전달받아서 에너지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그럼 이렇게 줄을 시스템으로 생각하면 외부에서 에너지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 시스템은 에너지에 관한 Non-Isolated 시스템이고요. 비고립계고요. 그래서 이 Vibrating Blade가 여러가지 에너지 전달 방식 중에서 이를 통해서 이 자체는 웨이브가 아니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 블레이드가 이 시스템에 에너지 전달하는 방식은 이렇게 메케니컬 웨이브가 아니죠. 메케니컬 웨이브가 아니라 월크입니다. 월크. 얘는 지금 파동이 아니라 진동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블레이드가 줄의 왼쪽 끝에 일을 해주고요. 그럼 이제 일의 형태로 에너지가 줄에 전달되고 그때부터는 에너지가 오른쪽으로 메케니컬 웨이브 형태로 전달이 되는 거죠. 자, 이때 이렇게 X축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지금 파동이 꽤나 이렇게 구불구불해 보이는데 이거 과장이죠. 저희가 이번 챕터에서 다루는 그런 파동들은 이렇게 심하게 구불구불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거의 평평한 파동들이고요. 이렇게 해야지 저희가 지금까지 다루는 식들이 만족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각도 혹은 이런 기울기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 매질 중에서 어떤 특정 엘레먼트 X축과 거의 평행하고요. 그래서 이 길이가 굉장히 짧은 질량이 DM에 해당하는 이런 매질의 한 일부분 이런 엘레먼트 생각하면은 그 길이가 그냥 요 길이랑 같다. DX라고 들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파동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트랜스버스 웨이브인데 이 트랜스버스 웨이브의 경우에는 파동의 지는 방향은 오른쪽, 매질의 진동 방향은 지는 방향이 수직한 위아래 방향이죠. 그래서 이런 엘레먼트 포함한 모든 다른 매질 엘레먼트들이 전부 다 위아래로 진동하고 그때 이 진동 블레이드의 움직임이 심플 하모닉 모션이었다면 나머지 엘레먼트들도 제자리에서 위아래 방향으로 심플 하모닉 모션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심 대상인 이런 조그만한 엘레먼트도 particle in simple harmonic motion으로 모델링 할 수 있고요. 이때 저희 관심 대상인 엘레먼트 포함해서 모든 엘레먼트들이 심플 하모닉 모션 하고 있고 전부 다 똑같은 앵귤러 프리퀀시 그리고 똑같은 앰플리튜드 가지고 있습니다. 자, 속력이 V이고 질량이 M인 어떤 파리클의 키네릭 에너지, 운동 에너지 식이 2분의 1 MV 제곱이니까 저희 관심 대상인 이 매우 작은 엘레먼트에 대해서 키네릭 에너지 적용시키면은 이렇게 2분의 1 MV 제곱이고요. 이 VY 아시죠? 지난 시간에 다뤘었죠. 섹션 16.3 바로 위에 여기 섹션 16.2의 सब섹션 여기에서 방금 전 그런 엘레먼트 이런 식 따르는데 그때 이렇게 T에 대해서 편미분한 게 바로 이 VY죠. 그래서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그 속도 표현한 거고요.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VY 대입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매우 작은 엘레먼트 정확히는 그냥 매우 작은 게 아니라 무한히 매우 작다. 이 길이도 무한히 짧고요. 그 다음에 이 길이에다가 mass per unit length 같은 말로 linear density죠. 선밀도. 그래서 이 선밀도의 길이 곱하면 질량인데 이 선밀도는 어떤 유한한 값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dx 곱하기 뮤 하면은 dm이기 때문에 dm이 무한히 작다. 같은 말로 dx가 무한히 작은 거고 dx가 무한히 작으면 자연스럽게 dm도 무한히 작죠. 그럼 이제 이런 식에서 뭐 2분의 1 VY 제곱 어떤 유한한 값인데 dm의 경우에는 무한히 작기 때문에
이 운동 에너지 자체도 무한히 작아서 그냥 K가 아니라 이렇게 DK로 표현을 한 거고요. 이렇게 D가 붙으면은 무한히 작다, 즉 infinitesimal 뜻 갖고 있죠. 그래서 질량이 DM인 이 infinitesimal element의 키네틱 에너지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DM 대신에 mu dx로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나왔었던 그 VY식 대입하면은, 자, 이 VY 방금 봤는데 다시 한번 써보면은 애초에 이 Y가 이렇게 X와 T의 함수고 얘가 A sin KX-오메가 T 이렇게 되기 때문에 VY는 즉 이렇게 델 T분의 델 Y, 같은 말로 partial T분의 partial Y 이렇게 편미분하면은 요거 이제 T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죠. X는 마치 상수처럼 생각을 하고, 그럼 마이너스 오메가 곱해지면서 A 코사인 KX-오메가 T, 따라서 VY 요거 대입해줍니다. 마이너스 오메가 A 코사인, 그래서 마이너스 오메가 A 코사인 대입하고요. 그래서 요거 제곱이니까 제곱해주고, 정리하면은 2분의 1 뮤 오메가 제곱 A 제곱 코사인 제곱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dx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요 식을 보시면은 얘가 이렇게 진동을 하고 있는데 심플 하모닉 모션으로 진동하고 있고, 그러면 속력이 일정하지 않죠. 속력이 빨라졌다가 잠깐 멈췄다가 다시 빨라졌다가 잠깐 멈췄다가 이퀄리브리엄 포지션 지날 때 제일 빠르고, 양쪽 끝 높이가 제일 높은 점이랑 높이가 제일 낮은 점 지날 때 순간적으로 멈추기 때문에 그때는 운동 에너지 0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 함수로 주어지고, 뭐 예를 들어서 t는 0초일 때는 이제 순간적으로 이런 값 받고 있고요. 그냥 t에다 0 대입하면 되죠. 자, 이렇게 t는 0초인 시점에 이런 인피니트esimal 엘레먼트는 키네틱 에너지 이렇게 갖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런 모양이나 순간적인 속도 어차피 주기성 갖고 있기 때문에 반복이 되니까 한 파장에 대해서 그 파장 안에 들어있는 모든 엘레먼트들에 대해서 t는 0초일 때의 운동 에너지 전부 다 더해보면은 그게 이제 적분한다는 얘기죠. x 기준으로 0부터 람다까지 한 파장 동안, 그래서 한 파장 동안에 있는 엘레먼트들의 운동 에너지 이렇게 k 람다로 표기했고요. 그럼 이거 한번 적분해보면은 일단 상수는 앞으로 다 빼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1 뮤 오메가 제곱 A 제곱 다 상수니까 앞으로 빠지고, 인테그랄 안에는 코사인 제곱 KX만 남았습니다. 자, 이런 거 많이 적분해보신 분들은 계산 직접 안 해봐도 2분의 1 람다 나오는 거 아실 텐데 직접 적분 한번 해보죠. 코사인 제곱 적분하는 방법이 코사인 제곱 알파가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알파 요거 이용하면 되죠. 요 식은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이렇게 코코 빼기 싸싸해서 베타에 알파 대입한 거고요. 그러면 코사인 2알파는 코사인 제곱 빼기 사인 제곱이고, 사인 제곱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대입하면은 그러면 2 코사인 제곱 알파 빼기 1이고요. 따라서 이제 요거랑 요거 식에서 1 넘기고 2분의 1로 나눠주면은 딱 이렇게 되죠. 그래서 코사인 제곱은 그냥 적분하려고 하면 적분이 잘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다시 써보면은 0부터 람다 동안에 2분의 1 플러스 여기 지금 알파에 해당하는 게 kx니까 2알파면은 2kx죠. 코사인 2kx dx. 그럼 앞에 2분의 1 적분하면은 그냥 2분의 1 x고, 이거 0부터 람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2분의 코사인 2kx 적분하면은 4k분의 1 사인 2kx 이렇게 되고, 이거 0부터 람다 대입하면은 이게 이제 0 나오죠. 자, 여기 k는 람다분의 2파이죠. 이때 이 x에 람다 대입하면은 kx, 즉 여기 람다 곱해지면은 2파이 남고요. 앞에 또 2가 있으니까 4파입니다. 4파이. 그래서 람다 대입하면 4파이기 때문에 사인 4파이 0이죠. 사인 0도 0이고, 그래서 이제 여기 0 나옵니다. 그리고 애초에 지금 이 부분이 2분의 코사인 2kx 이거 0부터 람다까지 적분하는 건데, 애초에 우리가 사인이나 코사인 kx일 때가 0부터 람다까지가 한 주기였죠. x 기준으로 하면은 0부터 람다까지가 한 파장이니까. 따라서 이 부분은 코사인에 대해서 0부터 코사인 주기의 2배만큼 적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코사인 함수의 경우에는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코사인 함수는 한 주기 동안 적분해도 0 나오고, 그 다음에 반 주기 동안 적분해도 0 나옵니다. 왜냐면 여기 넓이 같고 적분하면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나오니까. 그래서 코사인 함수의 경우에는 0부터 반 주기에 해당하는 만큼 적분해도 0 나오고, 당연히 0부터 한 주기에 해당하는 만큼 적분해도 0 나오고, 그 다음 반 주기의 정수배만큼 적분해도 0 나오고, 그리고 사인의 경우에는 이렇게 생겼는데 사인도 이렇게 0부터 한 주기 동안 적분하면 0 나오죠. 그 다음에 이렇게 주기에 정수배 동안 적분해도 0 나오고, 어쨌든 이게 2kx가 아니라 kx일 때 0부터 2분의 람다까지만 적분해도 이만큼만 적분해도 0이 나오는데, 2kx면 주기가 절반이 되니까 지금 이만큼 함수는 0부터 4분의 람다까지만 적분해도 0이 나옵니다. 그래서 0부터 4분의 람다 그거의 4배, 그거의 정수배인 이 람다까지 적분하면은 무조건 0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 다 0 나오고 딱 여기만 남습니다. 그래서 이만큼의 결과가 여기 2분의 1의 이 적분 구간의 길이, 즉 2분의 1 람다 2분의 1 람다 나온다. 그럼 다 곱해서 정리하면은 4분의 1 뮤 오메가 제곱 A 제곱 람다. 그래서 한 파장 안에 있는 그런 모든 엘레먼트의 운동 에너지 합친 게 이렇게 되고요. 그런데 이런 엘레먼트들 운동 에너지만 있는 게 아니라 포텐셜 에너지, 즉 엘라스틱 포텐셜 에너지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스프링 끝에 달린 물체가 진동할 때 운동 에너지 뿐만 아니라 스프링 물체 시스템이 엘라스틱 포텐셜 에너지 갖는데, 탄성 포텐셜 에너지 갖는데, 이 시스템은 복원력이 있기 때문에 탄성 포텐셜 에너지 갖는 거죠. 그래서 이 리니어한 복원력에 의해서 이 물체가 탄성 포텐셜 에너지 갖고 심플 하모니 모션 하는 것처럼 이런 모든 엘레먼트들도 지금 제자리에서 위아래로 심플 하모니 모션 하고 있고, 얘네들도 복원력 가지고 있습니다. 얘네들도 이렇게 위로 갔으면은 다시 평형점으로 내려오게 하려는 힘이 있습니다. 그 복원력이 이 물체의 경우에는 스프링인데, 이런 엘레먼트의 경우에는 양 옆에 있는 다른 엘레먼트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엘레먼트다 그러면 그건 내려가죠.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일 위에 있기 때문에 아래로 보온력이 작용합니다. 즉 텐션에 의해서 이 접선 방향으로 이렇게 양쪽 엘리먼트에 의해서 보온력이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보온력에 의한 탄성 포텐셜 에너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재 보시면은 어떤 엘리먼트, 그러니까 이런 인피니스멀 엘리먼트에 대해서 키네틱 에너지 뿐만 아니라 포텐셜 에너지, 엘라스틱 포텐셜 에너지 갖고 있다 라고 돼 있고, 그리고 이 엘라스틱 포텐셜 에너지가 엘리먼트의 이퀄리브리엄 포지션 벗어났기 때문에 생기는 거고, 이 이퀄리브리엄 포지션이 yxt는 a 코사인 kx 마이너스 오메가 t, 여기서 이게 0일 때죠. y가 0일 때 이퀄리브리엄 포지션. 그래서 엘리먼트가 이런 이퀄리브리엄 포지션을 벗어나면은 이웃한 엘리먼트로부터 레스토링 포스, 보온력 받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했던 거랑 비슷하게 한 파장에 해당하는 토탈 포텐셜 에너지 U 람다 구하면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그 과정은 생략되어 있어요. 그런데 운동 에너지랑 그 값이 같습니다. 저 예전에 섹션 7.6 할 때 밑으로 좀 내려가면은 여기 피겨 7.17 있는데, 어떤 그림이냐면 스프링이 이렇게 가만히 정지했는데 질량이 M인 물체를 서서히 가져와서 이렇게 쭉 민 다음에 스프링의 평형점으로부터 X까지 밀었다가 딱 놨을 때 이 블락이 스프링의 보온력에 의해서 다시 이렇게 밀리다가 나중엔 이렇게 다시 분리가 된다, 뭐 그런 그림인데, 여기서 딱 손을 놓고 그 다음에 블락과 스프링이 딱 분리되기 직전, 그러니까 이 블락이 딱 이렇게 있을 때, 그리고 이때도 손을 딱 뗀 직후, 이렇게 세 가지 상황 비교해보면은 딱 이때는 스프링이 최대한 압축됐고 블락은 정지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렇게 되고, 또 이때는 스프링이 다 펴졌고 스프링이 펴지는 동안 이 블락도 스프링에게 일을 받아서 운동 에너지가 생겼기 때문에 포텐셜 에너지 없고 키네틱 에너지가 이렇게 된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그 중간 과정이고요. 그런데 이 세 그래프 보면은 토탈 에너지 항상 일정하고 포텐셜 에너지 최대값이랑 키네틱 에너지 최대값이 서로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찰이나 공기 저항 없는 상황에서 이런 스프링 블락 시스템 토탈 에너지 항상 일정하죠. 얘는 지금 여기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영원히 진동하는데, 진동하다가 키네틱 에너지와 엘라스틱 포텐셜 에너지 계속해서 바뀌는데 그 합친 값은 일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어느 순간에는 포텐셜 에너지만 있고 또 어떤 순간에는 키네틱 에너지만 있는데, 토탈 에너지가 항상 같다 보니까 포텐셜 에너지 최대값이랑 키네틱 에너지 최대값이 서로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도 한 파장에 걸쳐있는 모든 엘리먼트의 키네틱 에너지 다 합친 거랑 그 다음에 한 파장에 걸쳐있는 모든 엘리먼트의 엘라스틱 포텐셜 에너지 서로 같다는 거 예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직접 구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스프링 블락 시스템에서는 보온력 F가 마이너스 KX였죠. 혹은 마이너스 KX 이렇게 I hat. 지금의 경우에는 이런 엘리먼트 위아래로 진동하는데 이 운동이 yxt, 얘가 a sin kx 마이너스 오메가 t 이렇게 되고요. 이때 이제 이 엘리먼트는 x 값은 딱 고정이고, 그럼 시간에 대해서 한번 편미분하면은 앞에서 봤던 대로 이 vy 구할 수 있고요. 한 번 더 편미분하면은 이렇게 ay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ay가 편미분할 때마다 마이너스 오메가 곱해지고 사인에서 코사인으로 갔다가 다시 마이너스 사인으로 바뀌죠. 따라서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a sin kx 마이너스 오메가 t 이렇게 되죠. 여기서 이제 이 a sin 이 부분이 다시 이 y가 되고, 따라서 가속도 ay 형태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y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매질, 이 엘리먼트는 위아래로 움직이기 때문에 ay가 a 자체죠. 따라서 가속도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y입니다. 파동의 경우에는 가속도, 이게 aj hat인데 그냥 a만 쓰면은, 혹은 ay라고 하면은 이게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y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질량 곱해주면은 합력이 됩니다. 즉 이 시그마 f 혹은 이 시그마 fy, 얘가 질량 m. 근데 요거의 질량 이 dm이 이렇게 뮤 dx죠. 따라서 마이너스 뮤 dx 오메가 제곱 y. 그래서 스프링의 보온력과 비교하면은 마이너스 kx, 얘는 마이너스 뮤 dx 오메가 제곱 y. 그래서 이 x에 해당하는 게 y고요. k에 해당하는 게 뮤 dx 오메가 제곱입니다. 이 k에 해당하는 게 이만큼이다. 이때 용수철 블락 시스템에서는 엘라스틱 포텐셜 에너지가 2분의 1 kx 제곱이었죠. 지금 줄 위에 있는 엘리먼트의 경우에는 2분의 1 k에 해당하는 게 뮤 dx 오메가 제곱, 그리고 x에 해당하는 게 y였으니까 x 제곱 대신에 y 제곱. 이렇게 하면 이게 바로 이 인피니스멀 엘리먼트가 가지고 있는 엘라스틱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표현한 게 du고요. 이게 du다. 그리고 이 du를 한 파장에 대해서 적분해주면은 그게 이제 한 파장에 해당하는 엘라스틱 포텐셜 에너지죠. 그럼 적분해주면은 0부터 람다까지 이거 딱 대입을 해주면은 이때 이 y제곱 구체적으로 써주면은 a제곱 sin 제곱 kx 마이너스 오메가 t 이렇게 되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dx 끝으로 딱 보내주고, 그 다음에 상수인 거 밖으로 빼면은 이만큼 밖으로 빠지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아시죠? 이거 적분하면은 2분의 1 람다, 따라서 4분의 1 뮤 오메가 제곱 a제곱 람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k 람다 얘랑 똑같이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이렇게 이 보온력에 해당하는 거, 이 보온력 구하기 위해서 뉴턴의 운동 제2법칙 시그마 F는 ma 반대로 적용했는데 직접 보온력 구할 수도 있고요. 이제 이건 다른 데서 가져온 그림인데, 이렇게 인피니스멀 엘리먼트 있을 때 이게 이제 길이가 dx고요. 이때 장력은 일정해서 여기도 t, 여기도 t고요. 이때 각도 작기 때문에 t 코사인 세타 1, t 코사인 세타 2 서로 크기 같고 방향 반대여서 무시하고요. fy 구하면은 t 사인 세타 2 빼기 t 사인 세타 1 이렇게 되는데, 세타가 작을 때는 사인이랑 탄젠트랑
거의 같죠. 그래서 이렇게 t로 묶어서 근사하면은 탄젠트 세타 2 빼기 탄젠트 세타 1 이렇게 바뀌고요. 이 탄젠트 다시 쓰면은 이 기울기니까 탄젠트 세타 2가 델 x 오버 델 y고요. 이때 dx분의 dy 안 쓰고 이렇게 편미분 기호 쓴 거는 이 y가 다변수 함수여서 그렇죠. 변수가 두 개라서 뭐 별건 아닙니다. 어려운 건 아니죠. 그래서 이게 2에서의 기울기고 얘는 이렇게 1에서의 기울기인데 즉 이제 여기서 이거 뺀 거 이렇게 빼기 한 거 다시 쓰면은 d 델 x 오버 델 y 이렇게 되고요. 자, 이걸 이렇게 쓴 이유는 여기 오타네요. 여기 델 y분의 델 y가 아니라 델 x분의 델 y죠. 여기랑 똑같이. 자, 이 부분을 이렇게 쓴 이유는 델 x분의 델 y, 델 x분의 델 y, 델 x분의 델 y 이게 어떤 값인데 2면은 이 엘레먼트의 오른쪽 부분이고요. 1이면 왼쪽 부분인데 2에서 1을 뺐다. 차이점이죠, 차이점. 변화량, 델타. 그리고 그 변화한 값, 그 대상이 델 x분의 델 y 이렇게인데 지금 2와 1 사이 이 거리가 이게 dx죠, dx. 굉장히 짧은 0으로 수렴하는. 그래서 이 값이 0으로 수렴하다 보니까 이 값, 즉 이 변화량 이것도 0으로 수렴합니다. 그래서 이 변화량 값이 0으로 수렴할 때는 대문자 델타 대신에 이렇게 d로 쓰죠. 그래서 이렇게 쓴 거고요. 제가 이 부분 설명 추가한 거라 여기 다음 줄부터 이게 다시 y로 바뀌는데 x가 맞습니다. 요거 수정해주세요. 그럼 dy가 델 x 오버 델 y에서 dx 곱하면 되는 것처럼 즉 이 y를 구하기 위해서 그 y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dx 곱해주면 되는 것처럼 이것의 미세한 변화량 구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x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dx 곱해주면 됩니다. 즉 다시 쓰면은 이렇게 딱 써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다시 쓰면은 편미분 두 번 한 거죠. 그럼 정리하면은 fy는 여기 다시 쓰면은 t에다가 이거 딱 곱해준 건데 근데 이렇게 y가 a sin kx 마이너스 오메가 t니까 y x에 대해서 편미분 두 번 하면은 이렇게 마이너스 k제곱 a sin kx 마이너스 오메가 t 이렇게 되고 뒤에 dx 있고 그리고 t 저희 앞에서 섹션 16.3에서 t는 뮤 v제곱 요거 얻었었죠. 그래서 이게 t에다가 뮤 v제곱 대입해주는데 이 v제곱이 v가 k분의 오메가니까 v제곱은 k제곱분의 오메가 제곱이죠. 따라서 k제곱분의 오메가 제곱에다가 나머지 써주면은 이렇게 되고 k제곱 지워지고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뮤 오메가 제곱 a sin kx 마이너스 오메가 t dx 이렇게 돼서 이만큼이 다시 y니까 y로 써주면은 이 fy가 마이너스 뮤 오메가 제곱 y dx 뉴턴의 운동 제곱칙 통해서 구했던 거랑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k 람다, u 람다 두 개 더해주면은 총 에너지 이렇게 되고요. 이게 한 파장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고 그 다음에 이 파동의 경우에는 한 주기마다 한 파장씩 오른쪽으로 이동하죠. 따라서 한 주기마다 한 파장에 해당하는 이 에너지가 전달이 됩니다. 이렇게 따라서 단위 시간당 에너지 전달률 이 파워 딱 구해보면은 요거 이렇게 주기로 나눠주면 되고요. 즉 이렇게 하면 되고 이때 이 t분의 람다 요거 다시 쓰면 이게 v죠, v. 따라서 이렇게 16.21씩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파동이 단위 시간당 전달하는 에너지 전달률 이렇게 된다. 그런데 저희는 이렇게 운동 에너지, 엘라스틱 포텐셜 에너지 두 개 합쳐가지고 구했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파동이 있으면은 딱 어떤 점을 기준으로 이 왼쪽 부분이 오른쪽 부분 해주는 일 직접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전달되는 즉 오른쪽 부분이 왼쪽에게 받는 일이니까 이 왼쪽이 오른쪽에 가는 힘, 그 힘이 이렇게 접선 방향 t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점의 속도 그게 vy죠. 따라서 이 점을 통해서 이 왼쪽 부분이 오른쪽 부분에 전달하는 파워, 일률 이게 이제 V니까 t.vy 이 식 통해서 같은 결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파동을 통해서 에너지가 전달된다. 특히 이 메케니컬 웨이브의 경우에는 메케니컬 웨이브 이론은 이 매질 사이에 한 매질이 다른 매질에게 일을 해줌으로써 에너지가 전달된다 라는 거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건 직접 한번 해보세요. 참고로 물리학 교재 중에 영앤 프리드먼이라고 하는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두 번째 그리고 티플러 혹은 타이플러 교재 위에서 세 번째 저 두 교재에 이런 방식으로 파워 구하는 과정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세요. 자, 그러면 큐퀴즈 한번 풀어보죠. 문제 보면은 줄을 따라서 여행하는 파동의 에너지 전달률 가장 효율적으로 높이는 방법은 무엇인가? 요식 보면서 하면 되겠죠. A번 리니얼 매스 덴서리 뮤 값을 절반으로 감소시킨다. 이렇게 하면은 이 P 값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소해버리죠. A번은 아마도 아닐 것 같고 B번은 파장 2배로 한다. 파장을 2배로 해도 바뀌는 게 없습니다. 일단 이 V는 파장과 무관하고요. 이 V는 그냥 매질 특성에 달려있죠. 그런데 V가 람다 F인데 파장을 2배로 하면 프리퀀시가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오메가 제곱이 4분의 1로 줄어듭니다. 따라서 B번은 오히려 A번보다도 더 비효율적이다. 애초에 이렇게 쓰죠. A번이 2분의 1배, B번이 4분의 1배. 그 다음 C번 스트링의 텐션 2배로 한다. 자, 이 16.18식에 의해서 텐션을 2배로 하면은 V가 루트 2배가 됩니다. 이게 루트 2배가 된다. 나머지 안 바뀐다고 하면은 C번은 이제 증가하죠. 루트 2배. 그리고 D번은 파장의 앰플리튜드 2배로 한다. 앰플리튜드 2배로 하면은 이게 이제 4배가 되죠. 따라서 D번이 가장 효율적이다. 자, 이어서 예제 16.5 Power Supply to a Vibrating String 진동하는 줄로 전달되는 일률. 자, 굉장히 팽팽한 줄이 하나 있고요. 그 줄의 리니얼 덴서티가 이렇게 되고 텐션이 80N이고요. 이때 줄로 전달해야 되는 파워 구해라. 프리퀀시가 60Hz고 앰플리튜드가 6cm인 사이너소이달 웨이브 생성하기 위해서 그냥 여기 대입하면 될 것 같은데요. P는 2분의 1 뮤값 대입하고 오메가 제곱 대신에 2파이 F
이거 제곱 대입하고 진폭 나와있고 이 v는 이렇게 미분의 t죠. 따라서 계산해주면은 0.5 곱하기 여기 있는 뮤는 약분시켜서 이렇게 지워주고 이렇게 뒤에 써줄게요. 그러면은 2파이에다가 f가 60Hz 요거의 제곱 그리고 진폭의 제곱인데 진폭이 0.06이고요. 그리고 루트 t는 80 그리고 뮤 값은 0.05 이 숫자 3개 쓰면은 512W네요. 네, 맞게 나왔죠. 교재에서도 저희랑 똑같이 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와리프 있는데 이것도 직접 한번 해보시고요. 이어서 섹션 16.5 The Linear Wave Equation. 자, 우리나라 말로는 선형 파동 방정식인데 앞에 리니어, 선형이라는 단어가 붙어있죠. 제가 지금까지 다루고 있던 파동들 전부 다 리니어 파동입니다. 이 리니어 웨이브의 경우에는 나중에 배우는 중첩의 원리가 적용이 되고요. 수학적으로 설명하면 좀 복잡하지만 간단히 말하면은 파동이 파장에 비해서 진폭이 훨씬 작을 때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파장에 비해서 진폭이 훨씬 더 작다. 이 교재에서 이런 파동만 다루고 그리고 나중에 2학년, 3학년, 4학년 되셔도 어지간한 과목에서는 리니어한 파동 위주로 다룰 것 같아요. 자, 어쨌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희 섹션 16.1에서 여기서 x와 t 함수로 나타내지는 이 파동 함수가 오른쪽으로 진행할 때는 이렇게 x 빼기 vt 형태, 왼쪽으로 진행할 때는 x 플러스 vt 형태, 더 정확히는 플러스 x방향, 마이너스 x방향이죠. 이런 형태 갖는다 라고 배웠고, 그런데 이게 정연파일 때는 a sin k 마이너스 오메가 t 혹은 k로 묶으면은 a sin k로 딱 묶으면은 x 빼기 vt 이런 형태가 됐던 거죠. 그런데 그런 파동 함수들이 바로 저희가 이번 섹션에서 다루는 리니어 웨이브 이퀘이션, 줄여서 그냥 웨이브 이퀘이션의 해가 됩니다. 즉 이 파동 방정식에 이 파동 함수 대입을 하면 딱 성립을 합니다. 이 파동 방정식이 앞으로도 꽤 중요하고 이 파동 방정식으로부터 웨이브의 프로파게이션 스피드나 다른 여러 가지 것들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웨이브 이퀘이션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줄을 매질로 해서 전파되고 있는 파동 다룰 거고요. 이때의 줄의 장력이 t라고 하겠습니다. 자, 왼쪽 16.15 그림이 잘 나타나져 있고요. 이 그림에서 어떤 조그만한 엘레먼트 델타 x에 대해서 양쪽에 이렇게 장력이 작용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세타 a, 세타 b 혹은 이 기울어진 각도 굉장히 작은데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과장해서 그린 거죠. 실제로는 거의 평평합니다. 따라서 이 길이가 이렇게 가로 성분 델타 x와 서로 같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실제로 이제 이게 델타 x지만 이 길이도 델타 x와 거의 똑같다. 이때 이 엘레먼트, 이 이웃하는 엘레먼트들이 장력 가하고 있고, 장력은 항상 이렇게 당기는 방식이고, 그 다음에 장력의 방향, 이 줄의 방향과 나란하죠. 즉 이 점의 탄젠셜하죠. 접선 방향이죠. 그러면 이 엘레먼트가 굉장히 작고 또 힘이 작용하고 있으니까 저 엘레먼트를 모델링합니다. 파리클 언더러 넷포스 모델로. 그래서 뉴턴의 운동 제2법칙 시그마 f는 ma다 적용을 하는데, 일단 힘부터 보면은 이거 아까 앞에서 설명한 거랑 똑같은데 t 코사인 이 세타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 a, 코사인 세타 b 둘 다 1이고요 그냥. 그래서 이 가로 방향 혹은 x 성분의 힘은 서로 상쇄가 되고요. 세로 방향의 힘 쓰면은 이렇게 위쪽이니까 얘가 t 사인 세타 b, 얘는 아래쪽이니까 마이너스 t 사인 세타 a. 그래서 이렇게 묶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각도가 작기 때문에 사인 세타가 탄젠 세타와 거의 똑같다 이용해서 이렇게 바꾸고요. 지금 보니까 아까 다 했던 내용이네요. 자, 그 다음에 교재 보시면은 여기 뭔가 좀 헷갈릴 수 있는 문장이 쓰여 있는데, 오른쪽 끝에서 바깥쪽 방향으로 아주 미세한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일어난다 라고 상상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게 움직인다, 뭐 이동한다 이런 게 아니라 이 파동이 이렇게 x와 t 함수 y로 주어져 있고, 또 이 공간상에서 지금 이거 2차원 공간이죠. x축, y축. 이때 이 줄들이 이렇게 x, y에 해당하는 점들이죠. 이게 x 그리고 y는 이 y고요. 그래서 이 엘레먼트의 오른쪽 끝에서 바깥쪽 방향으로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일어난다는 게 어떤 게 막 이동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x, y 이렇게 이런 점들을 한번 추적해 보면은 그 방향이 이제 이런 방향이라는 얘기죠. 이 접선 방향. 즉 별게 아니라 이 탄젠트 세타 b가 이렇게 dx분의 dy 방향이라는 얘기예요. 뭐 당연하죠. 이런 점들이 x, y니까 탄젠트 세타 b 이 기울기가 dx분의 dy죠. dx분의 dy. 그런데 지금 y가 변수가 하나가 아니라 독립변수 두 개 x와 t 갖고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이렇게 편미분 기호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다시 표현하면은 요거 대신에 b에서의 델 x분의 델 y, 요거 대신에 a에서의 델 x분의 델 y 이렇게 쓸 수 있죠. 아까 제가 이 그림 가지고 여기서 했던 거랑 똑같죠. 그래서 이제 이게 합력이고, 뉴턴의 운동 제2법칙 시그마 f는 ma에서 일단 m 질량에 해당하는 게 뮤 델타 x고요. 선밀도에다가 이 길이 곱한 거. 그 다음에 이 가속도의 주체가 이 엘레먼트죠. 이 엘레먼트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이동하지 않고 제자리에서 위아래로 진동합니다. 따라서 이제 이거의 가속도, 이 y를 t에 대해서 두 번 편미분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ma에 해당하는 게 요거고, 그 다음에 시그마 f 힘 직접 구한 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여기서 t 왼쪽으로 보내주고 델타 x 오른쪽으로 보내주면은 이렇게 바뀌고요. 참고로 여기 dx 이거 오타여서 제가 이렇게 델 x로 바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다시 보면은 지금 이제 요거는 b에서 y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한 거고, 여긴 지금 a에서 y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한 건데 각각 a와 b이기 때문에 이 a 점을 x라고 할게요. 그럼 이 b 점의 경우에는 x 더하기 델타 x죠. 따라서 이제 이 부분 다시 쓰면은 델 x분의 델 y, b 같은 경우에는 x 더하기 델타 x 빼기 이 부분이 a는 그냥 x일 때고요. 나누기
델타 x.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fx, 어떤 임의의 fx를 x로 미분한 거, dx분의 d, fx. 이게 함수면 이것도 함수기 때문에 딱 이 형태가 딱 지금 이런 형태예요. 이런 형태.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그맣다고 가정했던 이 델타 x 0으로 극한 취하면은 이게 바로 미분의 의미죠. 자, 근데 이건 좀 표현이 좀 어색한 게 정확하게 쓰면은 델 x분의 델 f, 얘가 리미트 델타 x 0으로 가고 t는 상수로 유지될 때 fx 플러스 델타 x t 빼기 fx, t 나누기 델타 x. 이게 정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형태 보면은 딱 이렇게 생겼습니다. y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한 거. 이것도 어쨌든 어떤 x와 t 함수고요. 즉 이제 요거에 해당하는 게 이 f인 거죠. f. 이렇게. 그래서 t는 그대로 두고 t는 상수로 두고 x가 x 플러스 델타 x일 때 딱 요거일 때, 그리고 이제 요거는 x가 x일 때. 그래서 딱 이렇게 쓰면은 그게 이제 x에 대한 편미분인데 딱 이 형태가 여기서 이 델타 x 0으로 딱 보내면은 편미분의 의미가 됩니다. 편미분의 의미.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거 다시 한번 x에 대해서 편미분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제 요거 x에 대해서 편미분 다시 한번 해주면은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좌변 그대로 오고 우변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 식이 바로 리니얼 덴서티가 뮤고 장력이 t로 일정한 스트링에서 진행하는 파동의 파동 방정식이고요. 그 다음 조금 더 일반적으로 쓰면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저희가 v 이게 루트 뮤분의 t였고 이거 t로 정리하면은 뮤 v 제곱이었죠. 따라서 t에다가 뮤 v 제곱 딱 대입하면은 딱 이렇게 바뀝니다. 자, 이 뮤와 t는 줄에 쓰이는 개념인데 줄에 존재하는 물리량인데 딱 이제 이런 형태는 훨씬 더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식이 굉장히 중요한 식이고 여러분이 앞으로 다른 과목에서도 보게 될 그런 식입니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 부분 좌변으로 딱 넘겨가지고 이렇게 뺀 게 0이다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파동의 파동 방정식이 딱 이렇게 주어졌다. 그럼 이제 이걸로부터 알 수 있는 게 파동 방정식 형태 보니까 이 파동이 리니얼하구나. 그 다음에 이 5에 해당하는 게 v제곱분의 1이죠. 즉 v제곱분의 1이 이게 5니까 v제곱은 5분의 1이고요. v는 루트 5분의 1이다. 즉 파동의 전파 속력이 루트 5분의 1 m/s인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식의 경우에는 이 y가 이런 파동에서 이 높이 의미했었죠. 높이. 이 엘레먼트의 높이. 그런데 저희 지난 시간에 챕터 16 인트로 부분할 때 이 파동의 의미 배웠었죠. 파동의 식이 반드시 매질의 높이에 대해서만 표현될 필요가 없고 어떤 물리량이면 됩니다. 매질의 높이인 y도 어떤 물리량 중에 하나인 것 뿐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바로 뒤에 나올 이 사운드 웨이브 음파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피스톤이 막 떨리면은 파동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진행할 때 매질의 변이, 매질의 움직임이 파동의 진행 방향과 나란하거든요. 즉 이거 종파거든요. 영어로 란제튜도널 웨이브. 이땐 이렇게 이게 x축이면은 이런 매질, 예를 들어서 이게 공기다 혹은 뭐 기체다. 그러면 그 기체가 이렇게 좌우로 왔다 갔다 거리거든요. 파동은 이동하고 매질은 이동하지 않고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거린다. 근데 이때는 왔다 갔다 거리는 게 트랜스버스 웨이브처럼 이렇게 y축 좌표가 변하는 게 아니라 y축 좌표 그대로고 x축 좌표가 변하는 거죠. 그래서 그 x가 중복해서 쓰이기 때문에 x 대신에 이렇게 s로 표현했고요. 그래서 이 y 대신에 s가 들어갈 수도 있고 뭐 g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x, y, g 할 때 그 g 혹은 x, y, g처럼 매질의 위치 변화, 매질의 위치 변화만 파동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사운드 웨이브의 경우에는 음파가 퍼질 때 매질의 위치도 변하지만 그 매질의 압력이 변하거든요. 압력. 그래서 이 y 대신에 압력, 프레셔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프레셔가 올 수도 있다. 혹은 압력이 커지면 기체의 경우에는 밀도가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density of the gas, 기체의 밀도가 올 수도 있습니다. 뭐 다양한 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배울 electromagnetic wave, 이건 mechanical wave는 아닌데 얘의 경우에는 이 y에 해당하는 게 전기장이나 자기장이 될 수 있습니다. electric field 혹은 magnetic field. 자, 그 다음 저희가 이번 섹션 앞에서 파동함수, 이렇게 xt 함수 얘가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경우 이렇게 f, x 빼기 vt, 왼쪽의 경우에는 x 플러스 vt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이 함수가 이 파동이 예제 1번에 나섰던 이런 모양의 펄스인지 이런 모양의 펄스인지 아니면 뭐 정연파인지 알 수 없죠. 그냥 딱 이렇게 주어지면은 뭐 이제 이런 것도 파동일 수도 있고 뭐 이제 이런 걸 수도 있고요. 얘는 이런 게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얘는 이런 게 왼쪽으로 이동한다. 뭐 그런 뜻이어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이 파동 함수가 될 수 있는데 이런 거 이 두 개씩 여기 대입해 보면 성립합니다. 다시 원상 복구할게요. 자, y 대신에 이렇게 f로 딱 바꿔가지고 뭐 이거든 이거든 대입해 보면은 둘 다 성립을 합니다.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섹션 16.6 사운드 웨이브스, 음파. 자, 이제 저희는 음파, 사운드 웨이브 살펴볼 거고요. 이 사운드 웨이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하기로는 공기를 통해 전파돼서 그 공기가 우리 귀 쪽까지 이어져서 우리 인간이 사운드 웨이브를 귀로 들음으로써 그 존재를 인지하죠. 그래서 사운드 웨이브는 우리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많은 경우에 공기 중을 타고 전파되는 메케니컬 웨이브인데, 그런데 이 사운드 웨이브 자체는 공기가 아니라 어떤 물질 통해서도 전파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운드 웨이브가 제일 일반적인 이런 공기를 통해서 이렇게 전파되고 있다고 할게요. 오른쪽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사운드 웨이브가. 이때 이 전파 매질은 공기고요. 공기가 쫙 분포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일부, 그 중에 아주 작은 공기 조각을 우리 관심 엘레먼트로 뒀을 때 파동이 이렇게 진행한다.
파동이 전파된다. 그 얘기는 어떤 디스터번스 패턴이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원래는 아무 소리도 없이 그냥 평온했던 공기인데 사운드 웨이브가 이렇게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원래 평온했다가 사운드 웨이브가 딱 지나가기 시작하면서 그 매질, 특히 이제 우리 관심사 엘레먼트가 이퀄리브리엄 포지션이었다가 디스터브드 됩니다. 특히 이 사운드 웨이브는 란지튜더널 웨이브이기 때문에 전파 방향이 이렇게 오른쪽이면 디스터번스도 이 전파 방향과 평행합니다. 여러 가지 디스터번스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그 매질인 공기, 그 중에서도 이제 관심사인 어떤 한 엘레먼트의 진동입니다. 진동. 파동은 전파되지만 엘레먼트는 이동하지 않고 제자리에서 진동할 뿐이죠. 이때 진동이 파동의 진행 방향에 날아납니다. 평행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엘레먼트가 진동한다. 위치가 좌우로 계속 바뀐다. 그 얘기는 여러가지 디스터번스 중에서 매질의 위치의 디스터번스고요. 디스터번스가 매질의 위치 변화 말고도 다른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공기를 통해 전파되고 있는 사운드 웨이브의 경우에는 공기 덴서리도 변하고요. 공기 프레셔도 변합니다. 공기라는 게 애초에 기체 분자들이 쫙 분포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기체 분자들이 막 움직이면서 원래 평온할 때는 그래도 덴서티가 거의 일정했는데 사운드 웨이브가 딱 지나가는 순간에 사운드 웨이브가 딱 도착을 하면은 디스터번스가 생기면서 공기 밀도에 대해서 디스터번스가 생깁니다. 그리고 공기의 밀도는 압력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압력에 대해서도 디스터번스가 생깁니다. 그리고 엘레먼트의 위치 변화가 이렇게 진행 방향에 날아난 이런 평행한 방향이었는데 밀도와 프레셔의 변화도 진행 방향이 평행합니다. 자, 그리고 사운드 웨이브의 경우에도 소스가 예를 들어서 뭐 피아노다, 사람 목소리다, 바이올린이다, 그런 소스가 만들어내는 진동에 따라서 사운드 웨이브의 파양도 다양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 사운드의 소스가 사인이나 코사인 형태로 진동한다. 그런 경우에는 엘레먼트의 이퀄리브리엄 포지션, 그리고 공기의 밀도, 그리고 압력, 이 셋 모두 마찬가지로 사이너소이달하게 변합니다. 그리고 이전 섹션에서 줄 통해서 전파되는 사이너소이달 웨이브의 수학적인 형태를 살펴봤었는데 이 줄 통해서 전파되는 사이너소이달 웨이브의 경우에는 트랜스버스 웨이브고요. 횡파고요. 진행 방향이 수직으로 진동을 하고요. 그런데 사운드 웨이브는 란지튜더널 웨이브, 종파긴 한데 그런데 수학적으로 다루는 방식은 비슷합니다. 자, 사운드 웨이브, 다양한 프리퀀시 사운드 웨이브 생각해볼 수 있고요. 이 사운드 웨이브를 프리퀀시 가지고 세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첫 번째는 audible waves, audible이 들을 수 있는 이런 뜻이죠. 그래서 audible wave는 인간의 귀로 들을 수 있는 사운드 웨이브고요. 그러니까 그 사운드 웨이브의 프리퀀시가 인간의 귀로 들을 수 있는 범위란 얘기죠. 이 audible wave가 우리에게 제일 친숙하죠. 악기를 연주할 때, 사람이 말할 때, 그리고 직접 말하지 않고 확성기 쓸 때, 이때 생기는 사운드 웨이브 전부 다 audible wave입니다. 자, audible wave가 아닌 두 번째, 세 번째, 들을 수 없는 웨이브죠. 두 번째는 infrasonic waves, 가시광선 영역, 빨간색보다 파장이 더 길어서 눈에 안 보이는, 그래서 가시광선 바로 바깥쪽, 빨간색 바로 왼쪽에 있는 그런 일부 영역을 적외선이라고 하죠. 그리고 적외선 영어로 infrared ray죠. infrared ray. 이 infrasonic wave도 audible wave보다 프리퀀시가 더 작은 거고요. 그 다음에 빨주노초 파란보에서 보라색보다 더 파장이 짧아서 바로 보라색 옆에서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그런 영역, 자외선이고 영어로 ultraviolet ray죠. 이 ultrasonic wave도 audible wave보다 프리퀀시가 더 큽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 코끼리가 infrasonic wave 통해서 의사소통하고 수 킬로미터 거리에서도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ultrasonic wave 이용한 것 중에 하나가 silent whistle, 호루라기긴 호루라기인데 조용한 호루라기. 조용하다는 얘기가 인간의 귀로 안 들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간은 들을 수 없는데 동물은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들을 수 없는데 여러분이 키우는 개는 들을 수 있는 silent whistle, ultrasonic wave 이용합니다. 자, 이 infrasonic wave, 우리나라 말로는 초저음파라고 하고요. ultrasonic wave의 경우에는 초고음파 혹은 초음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검진 같은 거 할 때 초음파 검사 같은 거 하죠. 그때 사용하는 게 이 ultrasonic wave다. 자, 그리고 저희 앞서서 피규어 16.1과 피규어 16.3에서 각각 이제 이 두 그림이에요. 이렇게 줄을 통해서 펄스 하나 만들어 봤었고 이렇게 스프링 통해서도 펄스 만들어 봤었죠. 그래서 이제 이 사운드 웨이브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펄스 만들어 봅시다. 자, 사운드 웨이브, 즉 소리는 사방으로 퍼지죠. 우리에게 매우 익숙하죠.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방향으로 퍼지는 파동 다루기 좀 복잡하니까 이 사운드 웨이브의 경우에도 원 디멘셔널 란지튜더널 형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형태를 위해서 이 그림 16.16 준비되어 있고요. 자, 여기 이렇게 기다란 관이 있고 이 안에 기체가 채워져 있습니다. 지금은 기체가 평온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바로 왼쪽에 이렇게 피스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운드 웨이브 펄스 만들어 볼 건데 이 피스톤을 빠르게 오른쪽으로 딱 움직입니다. 그러면 이 기체의 경우에는 뭐 액체나 이런 거랑 다르게 압축이 잘 되죠. 컴프레서블 하죠. 그래서 이 컴프레서블 가스가 특히 그 중에서도 이 피스톤에 바로 인접해 있던 이런 부분의 공기가 피스톤을 재빠르게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순간적으로 압축이 되고요. 공기가 압축이 되니까
밀도도 원래보다 증가하고 압력도 원래보다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압축된 게 이렇게 약간 진한 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피스톤은 다시 원래대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딱 이 상태로 제자리에서 멈췄습니다. 이렇게. 이때 급격하게 압축된 공기, 급격하게 압축됐다. 즉 이 부분에 디스터번스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이 디스터번스 혹은 이 디스터번스 패턴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여기 있던 게 이렇게 이동 중이고요. 딱 이런 점에 위치해 있고 이 디스터번스 패턴이 오른쪽으로 일정한 속도 V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런 펄스의 경우에는 이런 점, 이런 점, 이런 점, 이런 점 전부 다 어떤 엘레먼트의 위치 변화나 혹은 압력이나 밀도, 진행 방향이 수직으로 위치 변화시키면서 조사하면은 바뀌는 게 없죠. 진행 방향과 평행하게 딱 이제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해야지 이런 점들이 뭔가 다르네. 이런 점의 경우에는 아직은 엘레먼트가 거의 안 움직였는데 이런 점은 엘레먼트가 좀 많이 움직였고 그리고 이제 이런 점들이 얘네들에 비해서는 밀도나 압력이 높아졌죠. 그래서 이 펄스의 경우에는 종파 펄스입니다. 란지투더널 펄스. 진행 방향과 디스터번스 패턴 변화가 나란하다. 평행하다. 자, 그 다음 밑에 그림 보시면은 16.17인데 16.16의 경우에는 피스톤을 오른쪽으로 재빠르게 한 번 딱 움직이고 그대로 멈춰가지고 그냥 이렇게 펄스만 생긴 상태인데 16.17은 이 피스톤을 좌우로 계속해서 왔다 갔다 움직입니다. 그래서 피스톤이 오른쪽으로 움직일 때 그 부분의 공기가 압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림 보면은 피스톤이 다시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죠. 이러면 이 부분의 공기가 오히려 팽창이 됩니다. 다시 밀면 압축이 되고 다시 당기면 팽창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압축, 팽창, 압축, 팽창 이런 패턴이 계속해서 오른쪽으로 전파됩니다. 자, 이때 평온했던 공기가 지금 딱 눈에 보이는 딱 이 정도의 밝기인데 압축된 부분은 좀 진하게 표시했고 이렇게 팽창된 부분은 좀 연하게 표시해야 되는데 여기랑 여기랑 밝기 차이가 별로 안 나 보이죠. 아마 이 그림 그린 그 디자이너가 물리학적으로 막 그렇게 크게 고민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대로면은 이런 부분 훨씬 더 이렇게 연하게 그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실 이제 여기만 연하게 그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뭔가 그라데이션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진하고 보통이고 연하고 뭐 그런 식으로 그리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압축된 부분 컴프레션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팽창된 부분, 압력이 낮은 부분을 rarefaction 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패턴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자, 이 피스톤이 움직이는 방식,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사이너소이달하게 진동한다 라고 하면은 그럼 이제 분석하기 제일 쉽기 때문에 이 피스톤이 사이너소이달하게 움직인다 그런 상황으로 설정을 하고요. 이때 이렇게 컴프레션과 컴프레션 사이 이 거리를, 즉 연속적인 컴프레션 사이 거리를 사운드 웨이브의 웨이브랭스라고 하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람다로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연속적인 컴프레션 대신에 연속적인 rarefaction 가지고 되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랑 여기 이 사이 거리도 파장이고 여기랑 여기 거리도 파장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compression, rarefaction, compression, rarefaction 이 패턴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쭉 움직이는데 근데 이 패턴이 움직이는 거지 매질 자체가 움직이진 않죠. 이 매질을 이루고 있는 엘레먼트가 움직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질을 이루고 있는 그 엘레먼트가 움직이긴 하죠. 좌우로 진동하는데 오른쪽으로 쭉 이동하진 않습니다. 그냥 어떤 한 이퀄리브리엄에 대해서 좌우로 계속해서 움직이는 거죠. 사이너소이달하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rarefaction과 compression 사이 딱 정확하게 이 딱 중간 지점, 아무래도 이제 이런 지점이 이퀄리브리엄 상태에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이런 어떤 엘레먼트 생각해보면은 딱 현재 위치, 딱 자기 자신의 위치에 있는 이 현재 위치가 이 엘레먼트의 이퀄리브리엄 포지션이고요. 여기 위치를 뭐 x라고 할게요. 이렇게 x, 여기 이렇게 x축이 있고요. 그러면 이 엘레먼트가 이 제자리에서 가만히 있느냐, 시간이 정져 있다면 멈춰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시간이 실제로 흐르고 있으니까 이 엘레먼트는 이 이퀄리브리엄 포지션을 기준으로 좌우로 사이너소이달하게 진동을 합니다. 그래서 저 조그만한 엘레먼트의 이퀄리브리엄에 대한 상대 위치, 이렇게 코사인이나 사인 써가지고 나타낼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코사인으로 표시했네요. 저희가 지금까지는 사인으로 보통 표시했었는데 여기서는 코사인으로 표시했습니다. 뭐 상관은 없는데 나중에 압력과 어떤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코사인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저 조그만한 엘레먼트의 이 평형점으로부터의 최대 위치, 맥시멈 포지션, 이렇게 Smax라고 표시했고 이게 지금 위치 변화, 즉 디스플레이스먼트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이 Smax를 웨이브의 디스플레이스먼트 앰플리튜드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보시면은 이 식을, 이 함수를 harmonic partition function이라고 했는데 여기서의 하모닉, 심플 하모닉 모션 할 때 그 하모닉 맞고요. 보통 물리학에서 하모닉이라고 하면은 같은 말로 스테디 스테이트 사이너소이달 의미합니다. 지금 이 디스플레이스먼트 혹은 평형점으로부터의 상대 위치 나타내는 요 식이 코사인이기 때문에 사이너소이달 하고요. 그 다음 여기는 이 x는 지금은 딱 조그만한 이 엘레먼트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딱 고정돼 있죠. 여기서 저 엘레먼트가 좌우로 움직이긴 하는데 엘레먼트가 좌우로 움직이니까 이 x값이 바뀌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렇지가 않죠. 여기 있는 이 x는 실제로 여기 있는 엘레먼트가 좌우로 진동을 하더라도 그 엘레먼트의 평형점의 x좌표, 그게 여기 있는 x고요. 그러면은 이 매질의 조그만한 엘레먼트는 엘레먼트 자체는 좌우로 움직이긴 하지만 이 엘레먼트의 이퀄리브리엄 파티션은 안 바뀌죠. 따라서 여기 있는 x는 안 바뀝니다. 여기 x 안 바뀌어요. 그래서 저 스몰 엘레먼트 기준으로 했을 때 이 함수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간에 대한 변수가 t로 딱 하나인 그런 함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때 이렇게 시간과 관련 있는 이 t 앞에 있는 이 오메가가 상수기 때문에 안 바뀌기 때문에 사이너소이달인데 스테디 스테이트 하고요. 우리나라 말로 정상 상태고요. 시간이 지나도 뭔가 패턴 같은 게 일정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steady state sinusoidal 의미하는 이 harmonic이라는 단어가 쓰여서 이 함수 이름이 harmonic partition function인데 뭐 이 교재선 그렇게 막 강조하는 그런 포인트는 아니고요. 그 다음 여기 있는 이 K 앞에서 배웠던 대로 웨이브 넘버고요. 그 다음 오메가 앵귤러 프리퀀시입니다. 그래서 이 스몰 엘레먼트 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엘레먼트들이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요. 그러면은 이 매질 이루고 있는 엘레먼트들의 움직임 살펴봤으니까 이번에는 압력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 프레셔에 대해서 살펴보죠. 자, 이 가스가 동요되기 전에 disturbed 되기 전에 압력이 0이 아니죠. 어떤 일정한 값의 압력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압축된 부분은 기존 압력보다 압력이 증가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rarefaction 부분은 기존 압력보다 압력이 떨어진 경우죠. 그래서 기존 압력을 이렇게 P0라고 하고 어떤 임의의 위치, 임의의 시간에서의 압력을 이렇게 P라고 하면은 이 P는 기존의 P0에다가 어떤 진폭에다가 코사인이나 사인, 교재에서 사인 썼으니까 이렇게 사인 kx-ωt 이런 형태로 바뀌는 거죠. 그런데 뭐 이게 몇이었는지 별로 안 궁금하고 이 차이가 궁금합니다. 즉 얘가 궁금해요. 그래서 이제 요거 이 P0를 이렇게 딱 넘겨가지고 딱 이렇게 빼가지고 이 변화량 기존에 비해서 뭐 커졌느냐 작아졌느냐 그래서 이제 요거를 교재에서는 이렇게 델타 P로 표현해가지고 요거 대신에 이렇게 딱 델타 P로 놓고 이 사인 앞에 있는 이 진폭은 델타 P max라고 표현했고 델타 P max the pressure amplitude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델타 P max 딱 이렇게 그래서 16.29 요 식은 압력 자체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압력의 변화를 나타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델타 P max도 최대 압력 나타내는 게 아니라 최대 압력 변화 나타내고요. 실제 압력은 이 델타 P에다가 P0로 딱 더해주면 됩니다. 주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 위에서 이 디스플레이스먼트의 경우에는 코사인 썼고 이 change in pressure의 경우에는 사인 썼는데 보통은 이 아규먼트 안에 이렇게 이제 phi 하나 넣어가지고 조금 더 일반적인 형태로 나타내주고 근데 지금 이게 디스플레이스먼트 나타내니까 그냥 phi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phi s 딱 써주고 또 여기서는 뭐 phi p 이렇게 써주면은 조금 더 초기 위상에 대해서 자유로운 형태의 일반적인 식이 되지 않을까 뭐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뭐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일단 얘랑 얘가 어떤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이 phi s가 0이다 라고 했을 때 이 phi p도 0이 됩니다. 즉 이 s가 이렇게 딱 코사인 kx-ωt 이걸로 주어졌을 때 델타 p가 정확히 사인 kx-ωt 딱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압력이 왜 높아졌냐? 당연히 공기 분자들이 움직여서 특정 지역에 몰렸기 때문에 압력이 높아지니까 이런 디스플레이스먼트 압력 어떤 관계가 있을 텐데 그 관계가 얘는 코사인, 얘는 사인 정확히 이렇게 되는 이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피규어 16.18 요거 가지고 살펴볼 건데 이게 피규어 16.16 기반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 그림인데 처음에 이 피스톤 정확히 멈춰있고 이퀄리브리엄 상태죠. undisturbed 상태죠. 그리고 B번 그림이 피스톤이 오른쪽으로 딱 움직이면서 이때 펄스가 만들어지고 펄스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쭉 진행을 하는 상황인데 이 A번 그림에서 꽤나 짧은 간격인 이 델타 X 구간 이 구간에 있는 임의의 엘레먼트 형태가 이제 이렇게 실린더 형태로 생겼는데 원기둥 형태인데 이 엘레먼트 그림이 이 16.18의 A번 그림이고요. 여기가 이제 델타 X인 거죠. 그리고 딱 이쯤에서 피스톤이 딱 움직이면서 펄스가 생성돼서 오른쪽으로 쭉 이동하다가 우리 관심 있는 이 델타 X의 엘레먼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순간이 이 B번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에서는 이 왼쪽 부분을 X라고 둘 거고요. 이 오른쪽 부분을 X 플러스 델타 X로 두겠습니다. 자, 이 그림 16.16 이 그림에서 펄스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 이게 지금 란저튜더널 웨이브니까 종파니까 이런 엘레먼트들은 제자리에서 진동합니다. 좌우로 어떤 특정 이퀄리브리엄 포인트 이퀄리브리엄 포지션을 기준으로 좌우로 이렇게 진동하겠죠. 물론 이런 펄스가 심플 하모닉 모션의 일부거나 뭐 심플 하모닉 모션 이런 보장은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피스톤의 움직임이 심플 하모닉 모션은 아니다 보니까 이런 엘레먼트들이 좌우로 진동할 때 심플 하모닉 모션이라는 보장은 없지만 어쨌든 엘레먼트가 이렇게 크게 벗어나거나 크게 이동하는 게 아니라 제자리에서 왼쪽 오른쪽으로 찔끔찔끔 움직입니다. 그래서 심플 하모닉 모션에서는 그런 엘레먼트의 변이 이렇게 S, X, 코사인 이용해서 표현을 한 거고 이 16.16 그림이나 이 16.18 이런 그림에서는 특정 엘레먼트의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즉 이 S, X, T 이게 뭐 이렇게 주어진다는 보장은 없지만 이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X와 T 함수고요. 자, 그 다음에 원래는 이렇게 처음에 undisturbed 상황이었는데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됐다. 시간이 흘러서 피스톤이 딱 움직이고 여기서 만들어진 펄스가 이렇게 이동을 해서 여기 딱 도착한 상태다. 그래서 시간이 얼마큼 흘렀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냥 이 B번 그림에 집중하기 위해서 시간이 얼마큼 흘러서 도착한 건지 딱히 상관없고 그냥 이 B번 그림이 딱 임의의 T일 때 이 B번 그림이 시간이 T일 때라고 하면은 이 T인 순간에 이 X 위치의 엘레먼트는 이렇게 S1만큼 오른쪽으로 이동했고요. 그 다음에 X 플러스 델타 X 이 오른쪽 끝에 있는 엘레먼트는 이렇게 S2만큼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교재에서는 S1, S2라고만 되어 있는데 수식으로 쓰면은 S1은 이렇게 X, T고요. S2는 X 플러스 델타 X, T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서 이렇게 특정한 위치에서 엘레먼트의 변이 이렇게 표현을 한 것처럼 특정한 위치의 엘레먼트의 압력 변화 그것도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저 펄스가 심플 하모닉 모션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압력도 이렇게 심플 하모닉 모션처럼 쓸 수는 없고요. 정확히 어떤지
모르지만 이렇게 x와 t 함수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러면은 이런 지점의 압력 변화 그리고 이런 지점의 압력 변화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일단 이 S1 이 길이는 원래는 여기 있었는데, 원래는 여기가 이퀄리브리엄 포지션이었는데 t초일 때 이만큼 이동한 상태라는 뜻이고, 이 S2 이 길이도 원래는 이퀄리브리엄 포지션이 x 플러스 델타 x였는데 여기였는데 이미의 t초일 때 여기 있던 엘리먼트가 오른쪽으로 약간 이동해 있는 상태다. 그래서 시간이 계속 흐르면은 이렇게 진동을 하거나 펄스가 다 지나가면은 제자리로 들어와서 가만히 있겠죠. 그래서 S1, S2 각각 이런 의미였는데, 그러면은 여기랑 여기에서의 압력 변화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델타 P, 일단 여기의 좌표가 x에다가 S1만큼 이동한 거니까 x 플러스 S1, T 이렇게 써야 될까요? 만약에 이렇게 쓴다면은 이 오른쪽 끝면 같은 경우에는 델타 P가 x 플러스 델타 x 플러스 S2, T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쓰지 않고 델타 P, x, T 그리고 델타 P, x 플러스 델타 x, T 이렇게 씁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기는 이 x가 엘레먼트의 현재 위치가 아니라 이 엘레먼트의 이퀄리브리엄 포지션을 의미합니다. 애초에 여기 있던 기체 분자가 지금 딱 여기 있는 상태죠. 그래서 기체 분자가 이렇게 S1만큼 이동했으니까 이런 지점에서의 압력 이렇게 x 플러스 S1이라고 써줄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써줍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약속이죠, 약속.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지 말고 그냥 이렇게 쓰는 걸로 약속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상황을 결국에는 이 12.8 이 식을 적용할 거기 때문에 뭐 압력 변화 그리고 이니셜 볼륨 처음 부피 그리고 부피 변화 여기 딱 대입할 거기 때문에 부피에 관한 것도 생각을 해보면은 처음 부피 이 VI는 면적 곱하기 이 길이 델타 X죠. 그래서 A 델타 X였고요. 그래서 원래는 부피가 이제 요만큼이었는데 이 오른쪽 끝면이 이렇게 오른쪽 플러스 X 방향으로 이동하면은 이건 부피 증가를 의미하고, 반면에 이 왼쪽 끝이 플러스 X 방향으로 이동하면은 이건 부피 감소를 의미하죠. 그래서 델타 V가 A 곱하기 S2는 부피의 증가 플러스 S2, 그 다음 S1은 커지면 커질수록 부피 감소 마이너스 S1. 그래서 이제 이게 부피 변화량 의미하고요. 교재에서는 오타가 있습니다. 교재에서 부피 변화량이 A 델타 S인데 이때 델타 S가 S1 빼기 S2라고 되어 있는데 틀렸습니다. 요거 S2 빼기 S1이 맞습니다. 요거 이게 델타 S다. 그래서 이제 이게 A 델타 S인 거죠. 요거 오타니까 이렇게 고쳐주세요. 그래서 이제 지금 상황들 이런 값들을 이퀘이션 12.8 이 식에다 대입할 건데, 이 식 어떤 식이었냐면 다시 한번 살펴보죠. 이퀘이션 12.8이 이게 불크 모듈러스 정의식인데, 불크 모듈러스가 여기 322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이고요. 여기 12.4 섹션 Elastic Properties of Solids 고체의 탄성적 특성 부분인데, 바로 다음 페이지에서 이렇게 엘라스틱 모듈러스가 딱 이렇게 정의되고, 이 교재에서는 세 가지 엘라스틱 모듈러스에 대해서 배우죠. 그래서 엘라스틱 모듈러스 간단히 다시 한번 복습해보면은, 자,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는 물체의 디포메이션 모양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인데, 더 구체적으로는 스트레스는 물체에 작용하는 외력을 단면적으로 나눈 거고요.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는 단위 면적당 물체에 작용하는 외력인 거죠. 그럼 힘을 넓이로 나눴으니까 이 스트레스는 압력인가 싶을 수 있는데, 압력은 항상 표면을 이렇게 수직으로 누르는데, 스트레스는 이런 엘라스틱 모듈러스의 종류에 따라서 항상 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당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스트레스는 압력이다 라고 말하는 건 좀 그렇고, 압력보다 더 넓은 범위인 거죠. 자, 그 다음 스트레인은 물체의 디포메이션 변형 정도를 나타내고요. 힘을 많이 받을수록 물체 모양이 더 많이 변하니까 이 스트레인은 물체에 작용하는 단위 면적당 외력에 비례합니다. 즉 스트레스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이 둘이 서로 비례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때의 비례 상수를 엘라스틱 모듈러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골격 구조는 이렇게 생겼고, 여러가지 엘라스틱 모듈러스 생각해볼 수 있지만 이 교재에서는 이 세 가지 모듈러스 배우고, 지금 저희 관심 있는 건 부피에 관한 이 불크 모듈러스. 그래서 이 불크 모듈러스 상황이 여기 딱 나와 있고, 이제 요 그림은 아니고 요 그림이고요. 이 12.14 그림은 정류면체예요. 큐브 6개의 면이 전부 다 정사각형인 형태. 그래서 원래 크기는 이 VI 이 점선이었습니다. 점선. 그런데 압력이 증가하면은 이렇게 부피가 감소한다. 그걸 나타낸 게 이런 식이에요. 여기서 압력이 증가하니까 부피가 감소한다. 요거기 때문에 처음에도 압력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처음에도 어떤 압력 뭐 P0가 있었는데 이렇게 델타 P만큼 증가한 거죠. 그래서 이 볼륨 스트레스에 해당하는 게 이런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그냥 F 그냥 P가 아니라 변화량 델타 F 델타 P고요. 그럼 이제 이게 의미하는 게 압력이 증가하니까, 즉 이 델타 P가 양수면은 부피는 감소한다. 그래서 이제 양수 음수 양수기 때문에 여기다 마이너스 붙여줌으로써 이 불크 모듈러스 B를 양수로 정의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식 이런 그림이 이 힘들이 전부 다 같아야 됩니다. 이런 힘들이. 그래서 이 식은 이 힘들이 전부 다 같다. 그러니까 이게 정류면체니까 이 넓이가 전부 다 같으니까 결국 이제 중요한 게 압력. 그래서 6면 그리고 한 면에 대해서도 위치 상관없이 압력이 전부 다 같을 때 그때 정의된 식이 이제 요 불크 모듈러스 식인데, 그런데 지금 이 식을 적용하려고 봤더니 저희 상황은 기존 부피에서 부피가 이렇게 줄긴 줄었는데 이때 작용하는 압력이 전부 다 같지가 않죠. 여기에서의 압력 변화는 이렇게 델타 P X, T고요. 여기서는 델타 P X 플러스 델타 X. 그래서 여기와 여기 압력 변화 서로 다르고요. 그리고 이 실린더 이 원기둥의 옆면 여기는 애초에 일정하지도 않죠. 여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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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델타 P가 다 다르죠. 그래서 압력 변화가 왼쪽 면 오른쪽 면 그리고 원기둥의 옆면 다 다르기 때문에 바로 이 식을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 델타 X가 굉장히 작다라는 가정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도달할
도달하려는 이 결론, 이 16.30도 결국에는 델타 x가 0으로 수렴한다, 이런 상황을 다루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식 쓸 수 있습니다. 자, 한번 그 과정을 살펴보죠. 일단 b는 마이너스 델타 v 오버 vi 분의 델타 p, 여기다 적용할 거고요. 이때 델타 v는 요 a 곱하기 s2 빼기 s1, 즉 a 델타 s고요. 그 다음에 이 vi는 a 곱하기 델타 x고요. 그 다음에 이 델타 p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지 싶은데, 자, 일단 이 델타 p는 이렇게 x와 t 함수고, 그럼 이제 이런 점들은 전부 다 x좌표가 같으니까 델타 p 전부 다 같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 x좌표가 바뀌니까 델타 p 값이 일정하지 않은 거고요. 그런데 이 델타 p, 이렇게 공간과 시간에 대한 함수인데 연속 함수입니다. 연속 함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델타 p 위치에 대해서 어떤 임의 모양의 연속 함수 생각해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 라고 가정하면은 여기가 이제 x고 여기가 x 플러스 델타 x, 이런 상황인데 x에서는 압력 변화가 좀 작고 x 플러스 델타 x에서는 압력 변화가 좀 큰 편이다. 그래서 x에서는 여기에서는 부피 변화에 조금 기여하고 여기서는 부피 변화에 좀 많이 기여한다. 그래서 위치마다 이 델타 p가 다르긴 하지만, 그렇지만 이 델타 p가 이런 위치에 따른 연속 함수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의 어떤 값, 이런 어떤 특정 값, 뭐 x 스타라고 할게요. 이 x 스타에서의 델타 p, x 스타 콤마 t, 즉 이 모든 압력이 이렇게 델타 p, x 스타 콤마 t 이 값이라고 가정하고 여기 딱 대입해졌을 때 정확하게 이 식이 성립하는 어떤 특정한 x 스타가 여기 어딘가 있습니다. 뭐 어딘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이렇게 x 위치에 따라서 압력이 달라지긴 하지만 적어도 이 구간 안에 있는 어떤 특정한 위치, 그 위치에서의 이 델타 p를 가지고 여기 딱 대입을 해서, 그러니까 x 스타에서의 값을 대표값으로 둬서 이 식이 성립하게끔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델타 p에는 딱 요 값을 대입할 거고요. 그럼 이제 델타 p를 딱 정리해주면은, 이렇게 정리해주면은 b에다가 마이너스 요거 딱 곱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좌변은 딱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우변 직접 한번 대입해보죠. 얘는 a 곱하기 s2 빼기 s1, 그리고 vi는 a 곱하기 델타 x. 그런데 s2, s1이 각각 요거였죠. s1, 이 s1이 sxt고 s2가 x 플러스 델타 x, t. 그래서 이거 대입을 해줍니다. 그렇게 대입한 게 요 식이고요. a는 약분시키고요. 자, 이제 이 델타 x를 0으로 수렴시킵니다. 그럼 이렇게 델타 x가 0으로 딱 가면서, 이렇게 가면서 이거 형태 보니까 위치와 시간의 함수 s를 시간을 마치 상수처럼 생각하고 x에 대해서 편미분한 형태죠. 그래서 이만큼이 이렇게 델 x분의 델 x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좌변은 원래는 x 스타 위치였는데 델타 x가 0으로 가니까 이게 0으로 간다. 이게 0으로 가면은 왼쪽이랑 오른쪽 사이 거리인데 이 거리가 0이 된다. 그렇다는 얘기는 왼쪽이랑 오른쪽이 좌표가 같아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0으로 간다. 왼쪽도 x, 오른쪽도 x란 얘기죠.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 사이에 있는 x 스타의 경우에도 얘도 x로 되겠죠. 이거 뭐 샌드위치 정리라고 하나요? 그래서 x 스타가 이렇게 델타 x가 0으로 가면서 x로 바뀝니다. 그래서 x 스타가 이렇게 x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자, 요 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샘플 하모닉 모션 가정하고 만든 식이 아니죠. 어떤 이런 임의의 펄스였죠. 임의의 펄스. 그래서 이제 이 16.30은 심플 하모닉 모션이 아니어도 성립하는 식이었는데, 우리 원래 관심사는 심플 하모닉 모션에서의 엘레먼트의 변이와 심플 하모닉 모션에서의 위치에 따른 압력 변화, 이 둘이 정확히 이런 관계가 있다. 이게 관심 대상이었기 때문에 16.30에 이걸 이제 적용합니다. 그래서 여기 s에다가 이퀘이션 16.28 이걸 딱 대입을 합니다. 그럼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니까 여기 k 곱해지고, 그 다음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인데 앞에 이미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 사인이죠. 따라서 플러스로 바뀌고 b에다가 k 곱해지고 여기 s백스도 있고 사인으로 바뀌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요. 그럼 이제 델타 p가 딱 이렇게 되는데 b 상수고 s백스 상수고 k 상수니까 어떤 상수에다가 사인 kx 마이너스 오메가 t. 아, 델타 p가 이렇게 되는구나. 그럼 이 부분이 마치 압력 변화에 관한 진폭이네. 압력 변화의 최대값이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델타 p 맥스라고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엘레먼트의 변이와 압력 변화 이런 관계가 있음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관계에서 매질, 여기서는 이 기체의 불크 무드러스 이 b값을 알아내는 게 쉽지 않거든요. 따라서 k에다가 s 맥스에다가 b 알아내서 델타 p 맥스 구하기보다는 이 b 구하는 것보다 델타 p 맥스 구하는 게 훨씬 쉽기 때문에 그냥 이 b를 구하기보다는 그냥 이 델타 p 맥스 이거 측정하는 게 더 간편합니다. 그 다음에 이퀘이션 16.28, 29 요거 두 개 비교해보면은 여기 아규먼트 똑같은데 하나 코사인이고 하나 사인이니까 위상이 서로 90도만큼 차이 나죠. 여기 sxt는 이 a번 그림이고 델타 pxt는 이 b번 그림인데 이렇게 위상이 90도 차이 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가로축을 보니까 x죠. 그래서 위치에 대해서는 이 델타 p 그래프에서 x를 이렇게 4분의 1파장만큼 갔을 때 딱 이 s 위상이 나오기 때문에 위치 기준으로는 이 s가 90도만큼 위상이 더 빠르고요. 그 다음 시간 관점으로 보면은 x에 비해서 시간 앞에는 이렇게 마이너스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파동 기준으로는 시간에 대해서는 이 델타 p가 위상이 90도 더 빠르고요. 어쨌든 위상이 90도만큼 차이가 난다. 그리고 이 생김새 보면은 말이 되는 게 딱 이런 부분은 여기 있던 엘레먼트가 이 s가 양수니까 오른쪽으로 이동한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는 엘레먼트는 왼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럼 딱 이런 위치에서 이 위치에 왼쪽에 있는 건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이 위치에 오른쪽에 있는 건 왼쪽으로 이동했으니까 이런 부분에 기체 분자들이 몰리겠죠. 기체 분자들이 빼곡해지니까
이런 위치에서 압력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델타 P가 양수 최대값을 갖는 게 딱 이런 위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위치 보면은 딱 여기 기준으로 이렇게 왼쪽에 있는 애들은 왼쪽으로 이동하고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오른쪽으로 이동하니까 여기가 텅텅 비겠죠. 그래서 여기 압력이 낮아집니다. 쭉 이렇게 보면은 압력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당연히 압력이 음수란 얘기가 아니죠. 압력 변화가 음수다. 압력이 줄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관계가 있다. 이 그림으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자, 퀴퀴즈 16.6 한번 보죠. 자, 문제 보면은 empty soft drink bottle. 소프트 드링크가 탄산음료 말하는 거예요. 사전 찾아보니까 알코올이 들어있지 않은 탄산음료를 소프트 드링크라고 한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이런 모양의 콜라병 있죠.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콜라병이 있는데 속이 텅 비어있고요. 속이 텅 비어있고 blow across the top. 병의 주둥이 이 위쪽에다가 across면은 이렇게 입구 방향에 대해서 수직으로 이렇게 바람을 세게 불었다. 입으로 입김을 이렇게 세게 딱 불면은 그러면 이 근처 이 유체 속력이 빨라지니까 이 부분의 압력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 압력의 떨어짐, 음수 값의 델타 P가 이렇게 펄스처럼 전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압력의 줄어듦, 그런 디스터번스가 펄스 형태로 아래로 딱 전파가 되고 그게 딱 바닥에 도착한 순간이다. 그때 에어 엘레먼트의 디스플레이스먼트와 프레셔 사이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바닥에 도착했으니까 압력이 미니멈이 됐겠죠. 그래서 프레셔가 맥시멈이라는 이 C번 주장은 틀렸고 네, A번에서도 프레셔가 맥시멈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틀렸고 그러면 공기의 디스플레이스먼트는 어떤가요? 공기 엘레먼트의 디스플레이스먼트 from their equilibrium position. 네, 이렇게 압력이 최저가 됐을 때 이때 위로 쭉 올려보면은 딱 이런 점이죠. 디스플레이스먼트가 0입니다. 따라서 답은 D번. The displacement is 0 and the pressure is a minimum. D번이 답이 됩니다. 자, 이어서 섹션 16.7 Speed of sound waves. 음파의 속력. 자, 이제 음파의 속력을 한번 구해볼 건데 이 16.20 A번 그림부터 보시죠. 일단 이 A번 그림은 모든 게 다 정지 상태입니다. B번에서 조금 있다가 생길 사운드 웨이브의 매질인 이 가스, 기체는 undisturbed 상태고요. 고유한 평형 상태고요. 그 다음에 피스톤 멈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기체가 이렇게 있고 이 기체가 가지고 있는 압력이 있습니다. 이때 이만큼이 저희 관심사인데 저희 관심사인 이만큼의 관점에서 얘네들은 지금 이렇게 PA만큼의 즉 여기 압력이 P고 단면적 넓이가 A니까 힘의 크기는 PA고 압력은 이렇게 누르는 방향이니까 이 엘레먼트 입장에서는 이렇게 왼쪽으로 즉 마이너스 PAI 만큼의 힘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모든 점에서 압력이 P거든요. 이런 점에서도 압력이 P죠. 그러니까 이 엘레먼트의 왼쪽 여기서도 이렇게 오른쪽으로 PA만큼의 힘을 받고 있고요. 그러니까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이 피스톤도 PA만큼 힘 받고 있고 이 엘레먼트도 피스톤으로부터 PA만큼의 힘 받고 있죠. 딱 이제 그런 상태고 자, 그 다음에 저희 관심사인 이 엘레먼트의 이 길이 V 델타 T 어떻게 정해진 거냐면 이렇게 정지 상태에 있다가 갑자기 피스톤이 일정한 속력 콘스탄트 스피드 Vx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피스톤이 이렇게 Vx로 움직이기 시작한 그 시점으로부터 정확히 델타 T초 뒤의 모습이 이런 그림이고요. 일단 이 피스톤이 Vx의 속력으로 델타 T초 동안 움직였기 때문에 피스톤이 이렇게 이만큼 Vx 델타 T만큼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고요. 그러면 여기 기체 분자가 가득 있는데 멈춰있던 피스톤이 갑자기 딱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이 기체 분자들 사이에 디스터번스 동요가 생기죠. 그래서 피스톤이 기체를 딱 오른쪽으로 때리니까 기체들끼리 서로 딱 때려가지고 디스터번스가 쫙 퍼져나갑니다. 그 디스터번스가 퍼져나가는 속력이 바로 이 사운드 웨이브의 속력이죠. 그래서 그 사운드 웨이브의 속력이 V라고 했을 때 이 델타 T초 동안에 사운드 웨이브가 이만큼 쫙 전파돼서 딱 여기까지 도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위치를 경계로 이 오른쪽 부분은 사운드 웨이브가 즉 디스터번스가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고요합니다. 여전히 undisturbed gas 상태예요. 자, 결론만 놓고 보면은 실온, 보통 20도를 실온이라고 하는데 room temperature라고 하는데 그 섭씨 20도에서 음파의 속력이 1초에 343m 즉 초속 343m인데 그게 바로 V 값인데 이 사운드 웨이브의 전파 속력에 비해서 이 피스톤이 움직이는 속력 Vx는 상당히 작다고 가정합니다. 당연히 이 피스톤을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죠. 피스톤을 더 빠르게 움직이면은 오히려 음파의 전파 속력보다 더 빠르게 움직일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하늘에서 제트기가 음속을 돌파하는 속력으로 움직일 때 충격파를 발생시키는데 그건 조금 더 복잡한 상황이고 저희는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니고 이 Vx가 이 V보다 더 작다 훨씬 작다 라는 가정하에서 음파의 속력 유도해 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피스톤이 Vx를 움직이기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델타 T초가 흘렀을 때 그게 이제 B번 그림이라고 했는데 이 상황에서는 피스톤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여기 공기가 뭔가 압축이 됐겠죠. 어쨌든 디스터번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압력 변화가 일어났고 아마도 공기가 압축이 됐을 테니까 이 델타 P가 양수일 확률이 높겠죠. 뭐 그건 모르더라도 어쨌든 압력 변화가 생겼습니다. 디스터번스가 발생했으니까. 그래서 그때의 압력 P 플러스 델타 P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의 압력이 P 플러스 델타 P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관심 엘레먼트의 오른쪽 끝에 해당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여전히 압력이 그냥 P입니다. 이 경계에서는 아직 디스터번스가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압력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긴 압력이 P 플러스 델타 P, 여긴 압력이 P. 자, 그런데 이때 여기 들어있는 이런 압축된 기체들, 여기 가스 엘레먼트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교재에서 제가 며칠쯤 부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여기 있는 모든 엘레먼트들이 이 피스톤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속력 Vx로 움직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델타 T가 충분히 작다는 가정하에, 그러니까 이 델타 T가 꽤 커가지고 이만큼의 길이, 혹은 여기서 이제 요거 뺀 이만큼의 길이가 이게 꽤 길다면 당연히 위치에 따라서 속도 차이가 있을 텐데, 근데 이 시간 간격이 충분히 짧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런 길이가 굉장히 짧고, 이 짧은 구간 동안에는 이 엘레먼트들의 속도 변화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덩어리 전체의 속도가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근사하고, 그런데 그 속도가 이 피스톤의 일정한 속도 Vxi 햇과 같다 라고 가정을 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게 좀 납득이 안 됐었는데 조금 더 마이크로스코픽한 레벨로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생각해보면은, 원래 이렇게 모든 게 정지 상태였는데 이 정지 상태일 때 실제로는 이 undisturbed gas 기체 분자들이 실제로는 막 열운동하고 있죠. 수많은 기체 분자들이 랜덤한 방향으로, 임의의 방향으로 빠르게 날아다니고, 이렇게 날아가다가 다른 분자와 부딪히고 또 다른 분자와 부딪히고, 그래서 뭔가 고요해 보이지만 분자 수준으로 확대하면은 엄청나게 많은 분자들이 막 미친듯이 막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친듯이 막 서로 부딪히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P라고 하는 압력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 와중에 이 피스톤이 Vx의 속력으로 오른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럼 원래는 이 피스톤이 움직이기 전에는 여기서 뭔가 이렇게 왼쪽으로 피스톤이 향해서 날아가던 게 피스톤과 부딪힌 다음에 다시 똑같은 속력으로, 즉 방향만 반대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띡띡 하고 이렇게 움직이는데, 딱 이렇게 부딪히는 순간에 피스톤이 이렇게 Vx로 움직이고 있었으면은 원래 이렇게 다가갔던 속력보다 더 빠르게 튀어나옵니다. 한마디로 이 피스톤에게 일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 피스톤과 상호작용한, 피스톤에게 부딪힌 그런 분자들이 속력이 더 빨라졌고, 그럼 그 빨라진 분자들과 다시 한번 부딪힌 옆에 있는 분자들도 속력이 빨라지고, 그런 식으로 분자들의 속력이 빨라지는 그런 디스터번스, 그런 교란이 오른쪽으로 빠르게 전파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 V죠. 그런데 이 구간의 길이가 짧기 때문에, 그리고 이 위치에 따른 속도 분포가 뭔가 연속적이기 때문에 이 구간이 충분히 짧으면 그 속도 변화가 거의 없고요. 속도 변화가 거의 0이나 마찬가지고요. 따라서 여기 속도가 Vx였으니까 이 모든 것도 속도가 Vx고, 그러면은 이제 여긴 정지 상태인데 여긴 Vx니까 이 Vx와 정지 상태 속도가 0. 이 사이도 뭔가 연속적이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여기만 딱 불연속적입니다. 실제로는 연속적이에요. 실제로는. 그런데 Vx였다가 0으로 바뀌는 이 구간이 굉장히 좀 짧습니다. 이 전체 길이도 짧다고 했는데 이 전체 길이에 비해서도 엄청나게 짧아요. 그래서 뭔가 그래프로 표시하면은 딱 이제 이런 게 경계면인데, 실제로는 이렇게 완벽한 경계면이 아니라 약간 짧은 이런 구간이 있고, 여기 이제 V 속력이라고 하면은 이만큼 Vx로 유지가 되다가 이렇게 0을 향해서 쭉 급격하게 감소합니다. 뭔가 이제 이런 거죠. 이런 거. 딱 이렇게. 그런데 이 구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그냥 근사적으로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만큼이 전부 다 Vx고 여긴 0이고, 이런 거 계단함수라고 하죠. 스텝 펑션. 어쨌든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때 저희 관심 대상 이 가스 엘레먼트에 대해서 모멘텀에 관한 논 아이솔레이티드 시스템 모델을 적용합니다. 모멘텀에 관한 논 아이솔레이티드 시스템 뭔지 아시죠? 요거죠. 요거. 임플스. 요거 임플스. 충격량을 가하면은 그 시스템이, 모멘텀이 그 충격량만큼 변화한다. 충격량과 운동량의 변화량이 서로 같다. 자, 일단 우변부터 살펴보면은 지금 관심 대상이 이만큼의 엘레먼트이기 때문에 여기 작용하는 힘들을 생각합니다. 물론 이 A번 그림은 피스톤이 정지 상태여서 왼쪽도 PA, 오른쪽도 PA인데, 이 상태 말고 피스톤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딱 여기서 압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때 압력이 P 플러스 델타 P고요. 따라서 이제 이만큼이 이렇게 돼가는 과정 속에서 이 엘레먼트의 왼쪽 부분이 받는 힘이 P 플러스 델타 P, 이게 크기고 방향은 이렇게 플러스 I 방향 오른쪽이고요. 그 다음에 이 엘레먼트의 오른쪽 부분은 왼쪽 방향으로 P I 힘 받죠. 힘이니까 여기 단면적 A가 곱해져야죠. A 그리고 이렇게 I hat. 요게 이제 다시 쓰면은 시그마 F죠. 그래서 이제 방금 한 게 요 시그마 F고, 그런데 충격량은 시그마 F에다 이렇게 델타 T 곱해주죠. 지금이 시그마 F, 이게 일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델타 T 바로 곱해주면 되고요. 적분처럼 안 해줘도 되고, 이 F가 일정한 이유, 즉 이제 요거 계산하면은 이렇게 지워지고 결국에는 델타 P, A, I hat 이렇게 되는데, 이 시그마 F 이게 일정한 이유는 델타 t, 이 타임 인터벌이 굉장히 작기 때문이죠. 그래서 굉장히 짧은 시간 간격 동안에 이 값이 일정하고요. 그래서 이 델타 t초 동안에 임플스, 충격량 값이 딱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델타 p, 이 델타 p, 불크 모듈러스 식으로부터 이 델타 p 구하면은, 자, 엘라스틱 모듈러스 식 다시 한번 써볼게요. 엘라스틱 모듈러스, 이렇게 분자 스트레스, 분모 스트레인 형태고, 불크 모듈러스의 경우에는 b 이렇게 쓰고, 그 다음 스트레스에 해당하는 게 단위 면적당 힘의 변화량, 즉 이게 델타 p 이렇게 되고, 델타 P 이렇게 압력이 변하면은, 예를 들어 압력이 증가하면은, 즉 이 값이 만약에 양수면은, 그럼 이제 이런 그림처럼 부피가 이렇게 줄어들죠. 그래서 초기 부피, 이니셜 볼륨 대비해서 델타 V만큼 변하고,
이게 양수면 이게 음수죠. 압력이 증가하면 부피가 줄어드니까.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마이너스 붙여줘야 되고요. 여기도 이렇게 마이너스. 분모 똑같고. 그래서 이제 요거 이용하죠. 여기서 델타 P로 정리하면은 델타 P는 마이너스 넘기고 B에다가 이거 딱 곱해주면은 VI분의 델타 V 딱 이렇게 되고, 그게 이제 요거죠. 자, 그럼 처음 부피. 이만큼이 처음 부피니까 처음 부피는 이 면적 A에다가 V 델타 T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A에다가 V 델타 T 곱한 거. 이게 처음 부피고. 그 다음에 변한 부피. 자, 이 오른쪽은 가만히 있습니다. 오른쪽은 가만히 있고 왼쪽이 이렇게 이만큼 딱 줄어들었으니까 빼줘야죠. 자, 이만큼의 부피가 넓이 곱하기 길인데 넓이가 A, 길이가 Vx 델타 T. 따라서 A 곱하기 Vx 델타 T 이만큼 감소했으니까 빼줍니다. A 곱하기 Vx 델타 T 이렇게 빼준다. 그럼 A 지워지고 델타 T 지워지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지워지니까 V분의 Vx 이렇게 되죠. 따라서 여기 델타 P에다가 딱 대입해줍니다. 그럼 이제 좌변 I는 A 곱하기 이만큼 곱하기 델타 T I 헷 델타 T I 헷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16.3이 오른쪽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 왼쪽 좌변은 운동량의 변화량입니다. 이 엘레먼트의 운동량의 변화량. 처음에 정체 상태였으니까 운동량 0이고요. 나중에는 이 덩어리 전체가 VXIS로 움직이니까, 오른쪽으로 VX로 움직이니까 이 덩어리 질량 M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M에다가 델타 V, 즉 VSI 빼기 0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질량, 이 그림 기준으로 이만큼 처음 부피에다가 밀도 로라고 가정하면은 로 VI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이 VI가 A 곱하기 V 델타 T니까 대입을 해주면은 A 곱하기 V 델타 T, 거기다가 로와 VX 곱해져 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I 햇만 붙이면은 그게 이 델타 P 벡터고요. 그게 이 I 벡터 같으니까, 얘랑 같으니까 이 I 햇 제외하고 요거랑 요거 같다고 이렇게 딱 놓으면은 A 지워지고 델타 T 지워지고 VX 지워지고 V 넘기고 그럼 V 제곱이고 로 딱 넘기면은 V 제곱이 로분의 B니까 루트 씌워주면은 V는 루트 로분의 B 이렇게 됩니다. 자, 뭔가 책 보면서 하니까 뭔가 좀 가시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보죠. 모멘텀에 관한 논 아이솔레이티드 시스템. 충격량과 운동량의 변화량이 서로 같다, 요거죠. 이때 충격량 FDT 이렇게 되는데 이 시간 간격 동안에 F가 일정하면은 그냥 이렇게 F 델타 T 쓸 수 있고요. 이때 F 요거 이렇게 시그마 F죠. 시그마 F 이렇게 시그마. 이때 피스톤 왼쪽의 힘은 P 플러스 델타 P AI 햇이고요. 오른쪽 힘은 이렇게 마이너스 P I 햇, 즉 왼쪽이 P 플러스 델타 P, 이게 압력이고 여기다 넓이 곱하면은 힘의 크기고 I 햇 붙여주면은 힘 벡터고, 그 다음 오른쪽 면은 이렇게 마이너스 PA I 햇 이런 힘 적용하고요. 계산하면은 델타 PA I 햇 이렇게 되고 이만큼이 시그마 F고요. 여기 델타 T 곱해주면은 이렇게 딱 곱해준 게 얘가 이제 충격량이 되고, 그 다음 운동량의 변화량, 이게 델타 운동량이 이렇게 MV인데 변화량이니까 낮은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이죠. 낮은 운동량이 MVX I 햇 이거고 처음 운동량이 정지 상태였으니까 0이죠. 그 다음에 질량, 밀도 곱하기 부피 이렇게 쓸 수 있고, 이 부피는 넓이 A 곱하기 엘레먼트 길이 V 델타 T죠. 따라서 정리하면은 로에다가 A V 델타 T에다가 VX I 햇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요게 델타 P 벡터.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같다고 쓰면은 I는 델타 P, 자, I 햇 지워주고 델타 T 지워주고 A 지워주고 정리하면은 델타 P는 로 V VX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델타 P에다가 불크 모듈러스 식 대입하죠. 즉 이 B는 마이너스 델타 V 오버 델타 I 분의 델타 P 이렇게 돼서 이 델타 P 다시 쓰면은 마이너스 P VI 분의 델타 V 이렇게 되고, 이게 다시 마이너스 P에다가 VI는 AV 델타 T, 그 다음 델타 V는 A 곱하기 VX 델타 T만큼 감소했으니까 마이너스 붙여주면은 AA 약분되고 델타 T 약분되고 B에다가 V분의 VX 대입을 해줍니다. 그럼 이제 요게 이렇게 좌변, 우변은 로 V VX, VX끼리 이렇게 지워주고 그러면 V제곱은 로분의 B, 따라서 V는 루트 로분의 B 해서 이렇게 스피드 오브 사운드 구할 수 있습니다. 기체 안에서. 자, 이 형태 보면은 앞에 나왔던 이쿠에이션 16.18 요식, 이게 이제 어디냐면은 여기죠. 여기 스트링 줄 위에서 이 트랜스버스 웨이브의 속력, 그때 V식이 이렇게 됐었죠. 이 뮤가 리니얼 덴서티, 즉 단위 길당 질량, 이 T가 장력 텐션. 그래서 이 줄 타고 전파되는 이 트랜스버스 웨이브, 줄이 팽팽할수록 즉 장력이 클수록 빠르고요. 그 다음에 이 줄이 가벼울수록 즉 이 선밀도가 작을수록 전파 속력이 빠르죠. 자세히 보시면 생긴 게 좀 비슷합니다. 자, 이것도 일단 로라고 하면은 이 로는 일반적인 밀도 혹은 같은 말로 볼륨 덴서티죠. 단위 부피당 질량. 얘는 볼륨 덴서티, 얘는 리니얼 덴서티. 그 다음에 이 B, 불크 모듈러스가 크다는 얘기는, 자, 이게 불크 모듈러스인데 이게 크다. 압력 변화가 꽤 큼에도 불구하고 부피 변화가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피 변화 일으키려면 압력 변화가 굉장히 커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B가 크다는 얘기는. 그래서 뭔가 말랑말랑한 고무의 경우에는 B가 좀 작고 다이아몬드처럼 매우 단단한 물질은 B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뭔가 생긴 게 좀 비슷하고
있고 이 B나 T 그리고 로와 뮤 뭔가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냥 밀도 혹은 부피 밀도 혹은 이 선밀도 뭔가 움직임에 정하는 능력이죠. 즉 inertial property죠. 그리고 이 B 혹은 T는 elastic property 뭔가 줄이 팽팽하면은 줄이 고무줄처럼 말랑말랑 거리지 않고 줄이 거의 늘어나지 않는 굉장히 팽팽한 줄이다 하면은 T가 크겠죠. 그래서 요식 둘 다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 저희 요식 이건 지금 가스 기체를 매질로 하는 사운드 웨이브의 속력인데 만약에 사운드 웨이브가 단단한 막대 통해서 전파되고 있다. 자, 기체나 액체와 다르게 이런 고체의 경우에는 트랜스퍼스 웨이브가 존재할 수 있죠. 왜냐면 고체는 층 밀리기 응력이 존재하니까. 그런데 이제 사운드 웨이브는 사운드, 소리, 우리 고막을 진동시킬 수 있는 이런 란지튜더널 웨이브이기 때문에 이런 고체에서도 란지튜더널 사운드 웨이브 생각해보면은 그때도 식이 약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막대다. 이때 이런 막대에서 이 엘라스틱 프로퍼리에 해당하는 게 영스 모듈러스였죠. 이런 그림에서 영스 모듈러스 이렇게 스트레인 분의 스트레스인데 이때 스트레스가 이렇게 당기는 힘 F를 A로 나눈 거고 텐셀 스트레인 모양 변화에 해당하는 게 처음 길이 분의 길이 변화. 이 같은 경우에는 당기면 길이가 늘어나니까 둘 다 양수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따로 붙일 필요 없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의되는 이 영스 모듈러스 여기 딱 대입하고 그 다음에 이너셜 프로퍼리 고체 이거 부피 가진 물체니까 이 로 값 딱 대입하고요. 그래서 여러가지 물질에 대해서 이런 값들 대입한 그 값이 테이블 16.1 여기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체인 솔리즈 여러가지 물질들의 V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리퀴즈 액체도 나와 있고 액체의 경우에는 25도씨 기준이라고 돼 있고 가스도 이렇게 온도별로 0도, 0도, 20도, 0도, 0도 쫙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 여기 A 주석돼 있죠. 뭐라고 돼 있나 보면은 여기 있는 값들은 고체긴 고체인데 불크 미디어 덩어리가 큰 매질 이런 얇은 막대 같은 게 아니라 큰 덩어리 불크 미디어에서의 이 란지튜더널 웨이브 속력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불크 미디어가 아니라 이런 막대처럼 좀 얇은 막대기다. 틴 로드 얇은 막대기에서의 란지튜더널 웨이브다. 그 속력은 이 불크 미디어의 속력보다 좀 더 느리고요. 그 다음에 다시 불크 미디어긴 한데 이번에는 란지튜더널 웨이브가 아니라 트랜스버스 웨이브의 경우에는 이 막대에서의 란지튜더널 웨이브보다도 더 작다. 그러니까 불크에서의 란지튜더널 웨이브 그 다음에 틴 로드에서의 란지튜더널 웨이브 그 다음 다시 불크에서의 트랜스버스 웨이브 제일 빠르고 중간이고 제일 느리다. 이렇단 얘기죠. 여기서의 값들은 불크에서의 란지튜더널 웨이브고요. 대충 값들을 보시면은 철에 비해서 알루미늄이 더 빠른데 아마도 알루미늄이 철에 비해서 밀도가 낮기 때문에 즉 이너셜 프로퍼티가 알루미늄이 더 작기 때문에 더 빠른 것 같고요. 그 다음 골드, 금 이거 꽤 무르죠. 엘라스틱 프로퍼티가 굉장히 작죠. 그리고 금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밀도가 큽니다. 그래서 이너셜 프로퍼티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금 보면은 알루미늄보다 훨씬 더 작고 고무 보면 굉장히 작죠. 고무는 이 엘라스틱 프로퍼티 값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 다음에 25도씨 액체들도 보면은 좀 신기한 게 바닷물과 물 차이가 꽤 크네요. 바닷물에 녹아있는 여러가지 이온들이 연속적인 충격 전달을 더 잘해주는 걸까요? 정확한 이유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기체의 경우에는 수소 기체, 헬륨 기체 굉장히 가볍죠. 이 이너셜 프로퍼티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빠르네요. 그리고 같은 공기라고 하더라도 0도씨일 때와 20도씨일 때, 20도씨일 때가 더 빠릅니다. 그래서 사운드 웨이브의 속력의 경우에는 이렇게 미디엄의 온도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특히 공기 중에서 전파되는 사운드 웨이브의 경우에는 소리의 속력이 이렇게 된다. 여기서 TC는 이거 셀시우스 디그리 섭씨로 측정한 공기 온도고요. 그러니까 이제 0도씨면은 그냥 0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럼 그냥 331 m/s 나오고 20도면은 숫자 20 대입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유니폼 미디엄의 경우에는 스피드 오브 사운드가 일정하다. 그러니까 같은 물질로 되어 있다. 같은 물질로 되어 있고 그리고 유니폼하다. 예를 들어 공기의 경우에도 고도가 높아지면 밀도가 작아지는데 이제 그런 경우는 유니폼하지 않고 만약에 같은 물질로 되어 있고 유니폼하다. 위치를 이동하더라도 뭐 밀도나 즉 이너셜 프로퍼티 그리고 엘라스틱 프로퍼티 안 바뀐다. 그럼 이제 V가 일정한 거죠. 그런 경우에는 스피드 오브 사운드가 일정하기 때문에 손쉽게 거리와 시간 연관 지을 수 있고요. 마치 어떤 소리의 펄스면은 어떤 물체가 직접 움직이는 건 아닌데 이게 마치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는 파리클처럼 생각해서 거리와 시간 연결시킬 수 있다. 즉 예를 들어서 썬더스톰 천둥 번개가 친다. 그러면은 플래시 오브 라이트닝 빛이 반짝이는 번개 관측을 한 다음에 빛의 반짝임을 감지한 다음에 그때로부터 천둥 소리가 들리기까지 몇 초 걸리는지 측정하면은 저 번개가 혹은 천둥이 얼마큼의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서 발생했는지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20도씨에서 사운드 웨이브 속력이 343m/s이기 때문에 343m/s 대략적으로 3분의 1km/s죠. 그래서 걸린 시간을 3으로 나누면 대략 몇 킬로미터 떨어졌는지 알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거리가 이렇게 V 곱하기 델타 T인데 얘가 지금 343m/s고 예를 들어 뭐 걸린 시간이 5초다. 그럼 이렇게 5 seconds
레인지 곱하면은 1715 미터 이렇게 딱 나오는데, 근데 이 값이 대략적으로 3분의 1 km/s이기 때문에 여기다 이렇게 5초 곱하면은 3분의 5 km죠. 그런데 이 계산 과정이 마치 5초를 3으로 나누는 것과 같다. 그래서 걸린 시간을 3으로 나누면 킬로미터를 단위로 하는 거리가 구해진다. 막 그렇게 유용한 것 같진 않아요. 이거 계산하는 게 막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343m/s 이 값이 대략적으로 5분의 1 miles/s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초 곱하면은 마일 단위로 한 거리 구할 수 있는 것처럼 걸린 시간을 그냥 5로 딱 나누면은 마일 단위의 거리 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제 이거랑 같은 원리죠. 자, 그리고 저희 이번 챕터 오프닝 스토리라인에 나왔었던 소리의 속력 구할 수 있죠. 자, 오프닝 스토리라인 이런 그림이었고, 이제 이런 절벽, 이렇게 절벽 있다고 하면은 딱 이런 위치에서 여러분이랑 할아버지한테 박수 치라고 한 다음에, 그러면 소리가 사방으로 이렇게 퍼지는데 그 중에서 박수가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데, 예를 들어 4.2초가 걸렸다 라고 치면은 이게 왕복 4.2초니까 저 벽까지 가는데 2.1초가 걸린 거죠. 그리고 GPS 이용해서 여기에서의 위치, 여기 X가 뭐 X1이다, 그리고 여기로 이동해서 여기에서의 위치도 측정했었죠. 이게 X는 X2다. 그럼 X1에서 X2 뺀 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 거리 나오고, 이 거리를 2.1초로 이렇게 딱 나누면은 소리 속력 구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소리 속력 구해가지고 대략적인 온도도 계산할 수 있겠죠. 이 식을 알고 있다면. 그게 이 오프닝 스토리라인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부터 브루크 모듈러스 측정하기 어려운데 밀도는 조금 더 측정이 쉽고, 그리고 미리 알려진 부위 이용해서 이 브루크 모듈러스 직접 측정하는 대신에 이런 관계로부터 알 수 있다. 그래서 앞에서 나왔었던 뭐 이쿠에이션 16.31, 네, 요 식이죠. 그래서 B 쉽게 구해서 여기 딱 대입할 수 있다. 아마도 일반적인 압력은 구하기 좀 쉬운데 이 최대 압력 변화량 뭐 이건 좀 구하기 어렵나 보죠. 그리고 이 Smax 이거는 좀 구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이 Smax 이것도 뭐 방법이 있나? 어쨌든 이제 이 B에다가 요거 B로 정리해서 대입하면 이제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K는 V분의 오메가니까 뭐 정리하면은 이런 관계가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섹션 16.7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섹션 16.8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